푸셨죠? 24번까지인데 만약에 영상 미리 보신 분들도 그냥 간단하게 요거 요런 내용이었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문장. 저기서 중요한 단어 constant란 단어 있죠? 이 단어 아셔야 돼요. 자, 갑시다. 법칙이란 뜻이고 상수들이란 뜻이에요. constant는 상수죠. constant가 원래 무슨 뜻이었냐면 형용사로 끊임없는 이란 뜻이었어요. 근데 피직스가 물리학이기 때문에 물리학 법칙과 물리학 상수들 여기까지 나왔어요. 그리고 fundamental forces 근본 힘들입니다. 자, 다시 물리학 법칙과 물리학 상수들 그리고 근본 힘들이에요. 어디에 근본 힘들이냐면 우리 우주의 근본 힘은요. have very precise forms and values. 아주 정밀한 다시 정밀한 형태, 그죠? 정밀한 값들을 가집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 여기서 precise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 아셔야 돼요. precise는 원래 정확한으로 알고 계시죠? 여기서 정밀한 정도로 봅시다. 오케이. 아주 정밀하대요. This means that. 근데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거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that은 명사절 접속사고 생략이 가능하다라고 알고 계셔요. 그리고 this가 의미하는 건 사실상 앞문장이기 때문에 앞문장의 내용이 뭐였어요? 물리학 법칙과 물리학 상수들 우주의 근본 힘들이 아주 정밀한 공식의 형태와 값들을 가진다 라는 앞문장이었어요. 자, 그래서 바로 그 사실은 뭘 의미하느냐? If they were only very slightly different. 잘 보십시오. 여기 if절이 나왔는데 이 if절의 동사 형태가 과거형이죠. 이런 거 문법 이름 뭐라고 하죠? 그렇죠. 가정법 과거라고 하죠. 자, 가정법 과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포맷이에요. 결국에 포맷이 중요하다는 얘기는 과거 동사 썼으니 뒤에 우쿠슈마 뒤에 보니까 어떻게 써 있어요? 자, would be possible이 아니라 would have been possible이라 적혀 있었죠. 요거는 어법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아니 우쿠슈마 다음에 원래 would not be라고 적혀 있어야 그 포맷이 쌤이 말한 포맷이 맞는 건데 왜 여기선 이렇게 적혀 있나요? 라고 질문하셔야 된다고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럼 생각해 보시는 거야. 자, 가정법 과거라는 건 쉽게 얘기해서 과거에 대해서 가정하는 게 아니에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뭐뭐 라면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지금 현재 이러이러하다면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얘는 지금 뒤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과거에 이러이러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가요? 그래서 보통 우린 이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혼합가정법이라고 얘기하고 혼합가정법인데 보통 혼합가정법은 보통 원래는 이렇게 쓰기보다는 과거에 이랬으면 지금 이럴 거다라고 쓰는 게 보통은 일반적인데 여기서는 약간 뭐요? 변형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니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 이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 해석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만약에 그것들이 아주 약간만 다르면 다시 그것들이라고 얘기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저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것들이 약간만 다르면 life 생명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말 이해가요? 지금 요 어떤 그 법칙들이 다시 얘기해서 물리학 법칙 상수 이런 것들이 약간만 다르면 아마 과거로 돌아갔을 때 왜냐면 인류 이 생명체가 생긴 건 아주 옛날이니까 그 생명체는 아마 과거에 없었을 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어법 문제 나와요 이거. would be라고 쓰시면 안 된다고요. 생명체가 지금 없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우리도 지금 없을 거고요.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쓴 거예요. 예를 들자면 the precise value 가봅시다. 제가 아까 precise라는 건 오케이 정밀한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밀한 값인데 어떤 정밀한 값이냐? 자 보시면 gravity라는 게 중력이지 않습니까? 중력의 정밀한 값은 enable은 오형식이죠. 오형식일 때 어떻게 쓰는 거냐? universe가 목적어, 투부정사가 목적격 보어예요. 자 그러면 이 중력의 정밀한 값이 우리 우주가 arise, 생겨나게 했다라는 뜻인데 enable이라는 단어는 가능하게 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목적어가 목적격 보호하는 걸 가능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럼 여기 중요한 거 여기입니다. 여기 왜 중요하냐? arise라는 단어 보이시죠? arise는 뭐냐면 발생하다, 일어나다 이런 뜻인데 이거 자동사예요. 자동사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거 수동태로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우주가 뭐 하겠다? 생겨나는 걸 가능하게 했다. 근데 뭐함으로써? permit이라는 단어 허용하다라는 뜻이죠. 그럼 허용함으로써 뭐를요? 저 단어 외우셔야 됩니다. aggregation이라는 단어 외우셔야 돼요. 응집이라는 뜻이에요. 응집.
근데 뭐의 응집이냐? dust and gas particle. particle 단어 외우셔야 돼요. dust는 먼지죠. 우리말로도요. 그리고 gas particle이라고 하면 particle는 입자입니다. 입자. 먼지와 가스 입자의 응집을 허용함으로써. 됐어. 근데 얘네 어디에다가 응집시킨 거냐면 이때 to가요. 잘 보셔야 돼요. 이때 to는 어디로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응집을 시켰냐면 protostars. protostar 하면은 보통 원시 항성들로 응집시킴으로써. 자, 근데 또 원시 항성이라는 선행사 나오고 나서 뒤에 문장 보니까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뒤에 문장이 전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뒤에 문장이 완전하죠. 그죠? 그러면 뒤에 문장이 완전함으로 잘 보시면 planets later came to orbit 이 문장이 완전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성이 later 나중에 came to orbit orbit이란 단어는 여기서 이거 명사가 아닙니다. 여기 명사가 아니에요. 이거 공전하다라는 뜻이에요. 공전하다. 그러면 come to 동사원형 쓴 건데 구조가 come to 동사원형 해서 어떻게 하느냐?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죠. 자, 그럼 잘 봐요. around 위치에서 이때 위치가 받는 건 얘라고요. 얘. 원시 항성들. 그러면 이 원시 항성들이 어떤 원시 항성들이냐면요. 어떤 원시 항성들이냐면요. 그 원시 항성들을 주변으로 planets 행성들이 나중에 공전하게 되더라. 예를 들면 여기서 말하는 그 행성들이라 하면 그지? including the earth. 지구가 여기서 앞서서 얘기했던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말이야. 이해가요? 그럼 다시 원시 항성이란 건 sun을 말하는 거고 planet은 earth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도는 것처럼 이해가요? 오케이. 그런 프로토스타 원시 항성들로 먼지와 가스 입자들을 응집시키는 걸 허용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이해가요? 님들 이거 해석되셔야 돼요. 해석돼야 돼. 단어 외우셔야 돼. arise, permit, aggregation, particle, orbit 다 몰라요. 내가 봤을 때. 이해가 25년도 거는 단어만 외우시면 편할 거예요. 자, 가봅시다. If the value of the electron had been ever 여기 보세요. had been 나왔죠. 우리 이런 건 그럼 가정법 뭐라 그래요? had been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죠. 여기서는요. 자,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건 과거에 이러이러했었다면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뒤에 포맷이 would have pp 썼죠. would have pp 썼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electron 전자라는 뜻인데 전자값이 so slightly larger 아주 약간 더 크거나 아주 약간 더 작았다. 그러면 같다. 그러니까 달라진 거죠. 그래서 정밀하지 못한 거죠. 달라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아주 약간 커지거나 아주 약간 작아졌다면 자, 그러면 chemistry라는 단어 화학 반응 자, 중간에 여기 껴 있어요. As we know it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다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화학 반응이라는 것은 would not have been possible 가능하지 않았을 거다 이렇게 썼죠. 이해가요? 값이 다르면 화학 반응 못 일어나 이 소리잖아. 그러면 여기서 니네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낸다 쳤을 때 이거 possible을 impossible로 바꿨을 때 안 고르실 수 있으셔야겠죠. 불가능하지 않았을 거다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가능했을 거다라는 얘기니까 틀린 거죠. 제 말 이해가? 계속 던지는 거야 나 지금. 자, 그럼 다시 한번 and life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which is based on organic chemistry 가봅시다. organic chemistry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보통 유기화학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보통 이 생명체라는 것은 뭐에 기반을 두고 있냐면 유기화학이라는 것에 기반을 두고 있는데 유기화학 역시 다시 이 생명체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야. could not have pp 썼죠. 생명체 역시 시작하지 못했을 거다. 다시 생명체 역시 시작하지 못했을 거다 이런 뜻이야. 자, 이거 알아야 돼. 가정법 과거 완료는 if 주어 had pp였고 뒤에 주절의 형태는 주어 우프슈마 have pp였죠. 이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어법 문제로 냈을 때 그냥 원래대로의 가정법 과거 완료 포맷이 나와 있기도 하고 앞서서는 혼합 가정법을 쓰기도 했었어요.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경우에 뭘 쓰고 어떤 경우에 뭘 써야 되는지 알고 계셔야지 안 헷갈리겠죠. 자, the universe was not designed for us to evolve. 가봅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혹시 문법 보이십니까, 님들아? 자, 그럼 여기서 for us 괄호를 한번 묶어주세요. 제가 이거 왜 묶었을까요? 문법 이름 뭘까요? 의미상 주어라고 하죠. 자, 그럼 다시 한번요. 자, 우주는요, was not designed. 설계되지 않았어. 이때 우리가라고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후보정사 진화하도록.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자, 그다음 we have no privileged position. 우리는 특권적 지위를 가지지 않습니다. In the universe, 우주에서. Okay. However, 그러나 the laws and constants of physics allowed advanced life to evolve. 아까 제가 얘기했죠. allow 이거 오형식이에요. 그러면 advanced life 목적어고요. to evolve가 목적격 보어. evolve는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물리학 법칙과 물리학 상수들이 이때 advanced라는 거는 그냥 형용사로 알아두시면 돼요. 고등한이라는 뜻이야. 고등한. 고등 생명체가 다시 고등 생명체가 뭐 하는 걸요? evolve.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지금 해석은 쭉 해봤거든요. 근데 님들아 이게 지금 5문장밖에 없는 지문이었고 결국에 얘가 하고 싶은 말이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근데 님들 죄송한데 주제가 하나씩 밀렸어요. 참고하십시오. 알겠죠? 자, 이 지문의 주제가 결국에 뭐냐라고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우주에 정밀한 뭐가 앞에 나왔던 그 표현대로 따지면 상수들, 그지? 상수는 영어로 컨스턴트였어요. 끊임없는 꾸준하니 컨스턴트니까 우주의 정밀한 그런 상수가 그럼 다시 상수가 우주의 상수가 뭐 하겠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우주의 정밀한 상수가 뭐를 뭐 하겠다고요? 그치 이 얘기 나와야 되죠. 뭐를 생명. 생명체가 존재하겠다. 생명체가 존재하겠다 이 소리예요. 그렇죠. 네, 생명체가 가능하다. 생명체가 존재한다 이 소리죠. 그러니까. 네. 근데 반대로 이 얘기의 반대는 뭐야? 약간이라도 틀어지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다.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야. 근데 만약에 이 주제를 기준으로 만약에 문장들을 봤을 때 여기 4번도 다 괜찮거든요. 5번 약간 이해 안 갈라나 혹시? 5번 약간 이해 안 갈까? 우주는 우리가 진화하도록 설계되지 않았고 우리는 우주에서 어떤 특권적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물리학 법칙과 상수들은 고등 생명체가 진화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이게 혹시 이해가 안 갈까요? 이거 앞에 내용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기 앞에 내용은. 그러니까 원래 우주라는 거는 우리를 위한 무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인간을 살게 해줘야지 해서 우주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우주는 있었던 거잖아. 이해가? 근데 그 정밀한 법칙들 때문에 우리가 생겨날 수 있었던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니까 뒤에 힘 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주제에 봤을 때. 알겠지? 오케이. 29번. 자, human beings. 자, human beings. beings가 여러분 혹시 그 전에 해석했을 때 beings가 뭐였죠? 존재였죠. 훌륭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은 have evolved. 진화해 왔어요. 뭐 하도록요? To make the most of. 이거 수거예요. make the most of. 최대한 활용하다 이런 뜻이죠. 최대한 활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뭐를요? resources. 자원을요. 근데 어떤 자원이냐? 자, 뒤에 형용사 얘 앞에 꾸며주는 거예요. available to them. 그들이 이용 가능한 그런 자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도록 진화해 왔어요. 자, in ways 어떤 방식으로? 이때 that 보세요. 주관되죠? 뒤에 문장 불완전합니다. That are subtle and complicated. 단어 외우셔야 돼요. subtle, 미묘한이라는 뜻이에요. 미묘하고 그 다음 complicated, 복잡한 방식으로. 자,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그냥 뭐만 이해하시면 되냐면 아하, 인간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는구나. 근데 그 방식이 미묘하면서도 복잡하구나. When we change our diets. 자,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사례를 들어줘야 되는데 우리 식단을 바꿀 때 특히나 when we do so. 이때 do so 보이시죠? do so가 의미하는 건 그렇게 하다인데 그렇게 하다가 뭘 받을까요? 여기서 지금. 바로 앞에 있는 change our diets를 받겠죠.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보통 이렇게 do so 같은 거 나왔을 때 이런 걸 보통 우리가 대동사라고 하거든요. 앞에 있는 걸 받아주니까 대명사 말고 대동사라고 해요. 대동사는 일반 동사가 나오면 do를 쓰는 거고 비동사가 나오면 are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are 쓰시면 안 되는 거죠. 이해가요? 문제 나오는 거 패턴 알려드린 거야. 자, 그럼 특히나 우리가 뭐 할 때요? 빠르게 그것을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빠르게 식단을 바꿔요. 그럼 약간 문제 생기지 않겠냐? 식단을 바꾸는 게 우리가 그간 먹어온 게 있는데. 자, we're effectively conducting. 보세요. Huge experiments in nutrition. 우리는 effectively 효과적으로라고 보시면 안 돼요, 이거. 효과적으로가 아니라 사실상 이거 약간 거의 actually 사실상 요 정도의 뜻이에요. 실질적으로라는 말도 어색하잖아요. 실질적으로라는 건 그냥 야
우리 사실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가 아니야.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우리는 사실상 conducting 뭐 하는 셈이냐면 conduct experiment라고 하면 실험을 수행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 실험을 하는 셈이에요. 뭐에서? In nutrition, 영양 섭취에서. 우리는 영양 섭취적으로 커다란 뭐를 하는 셈이라고요? 실험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요. 그럼 봐요. 지금 야 우리 식단 그렇게 갑자기 바꾸면 그거 네 몸 갖고 실험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식단을 갑자기 바꾸면 식단을 급격하게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뒤에 문장에서 님들을 이해하기 힘들게 만드는 게 뭐냐면 We ought to have more humility. 봐요. ought to는 should예요. 그러면 갑자기 필자 뭐라 얘기했냐면 야, 우린 좀 더 겸손해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면 식단을 바꾸라는 거야. 바꾸지 말라는 거야. 다시 식단을 우리가 그간 먹어온 게 있는데 그걸 급격하게 바꾸라는 거야. 바꾸지 말라는 거야. 바꾸지 말라는 거야. 겸손해야 된다는 건 까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 말 이해가요? Nutritional Science, 영양학은, 영양과학이니까 영양학은 is still young. 역사가 짧아요. 아직 어리죠. 그리고 There's so much we do not know. 여기 사이에 뭐 생략돼 있냐? 뭐치하고 이 사이에? 그치, 목관대 생략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 얘기 왜 하는 거야? 아니 알지도 못하면서 왜 까부냐 이 소리 아니에요? 이해가요? 아니 영양학 역사도 짧아서 아직 우리 많이 모르는데 왜 네 몸 갖고 실험하면서 그간에 우리가 그간에 해왔던 걸 갑자기 바꾸냐 이 소리 아니야? If we have eaten. 자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 아니에요. 얘 지금 현재 완료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상관없어요. 얘는 뒤에 포맷이랑 상관없다고요. If we have eaten. 우리가 먹어왔어. 뭐를요? Certain foods. 특정 음식을. Certain ways. 특정 방식으로. For millennia. 수천 년 동안. We should assume.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에 그렇게 먹어왔다라는 얘기는 we should assume. 우리가 뭐라고 가정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냐면 until it is proven otherwise. 여기 괄호를 묶어놓으세요. 저 같으면 이렇게 문법이 바로 뒤에 안 붙어있고 뒤에 떨어져 있는 애들 있죠.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이 문법 문제 되게 딱 좋아요. 님들아. 왜냐면 이때 대시 뭐예요? assume 대시 들어가는 건데 이거 명사절 접속사거든요. 근데 명사절 접속사의 이런 대시 동사하고 자리가 떨어져 있을수록 문제 출제하기 딱 좋아요. 바로 뒤에 안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러면 우린 뭐 할 때까지? 그것이 됐어요? 그것이 proven 증명되다라는 뜻인데 어떻게? 다르게 이거 이 otherwise는 그냥 다르게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다르게 증명될 때까지. 아니 이거 무슨 말이에요? 그것이 다르게 증명된다라는 건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특정 음식을 특정 방식으로 먹지 않아도 된다라는 게 증명될 때까지는 됐어요? 우리 뭐라 생각해야 돼? There is a probably good reason why. 이때 why 뒤에는 생략이에요. 원래 why가 관계부사니까. 관계부사니까 뒤에 문장 완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probably a good reason why. 즉 아주 타당한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요. 이때 y 뒤에 뭐가 생략돼 있을까? 한번 생각해봐. y 뒤에 생략된 문장이 뭘 것 같아? 이거죠. 이 문장이 뒤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이. 그죠? 자, 그래서 traditional foods that don't fit neatly on the contemporary diet 뭡니까? food plate. 자, 그럼 주어 한 단어로 골라보면 foods가 주어예요. that부터 뚜루루룩 가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that은 여기서 주관대입니다. 주격 관계대명사죠. 자, 그러면 neatly란 단어 좀 알아두셔야 되겠다. 그지? 깔끔하게가 맞는데 여기선 딱이라고 해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딱 들어맞지 않는 거 있죠. 어디에? 현대의 다이어트리 푸드니까 현대의 균형 잡힌 식단 식사죠. 다시 푸드 플레이트는 그냥 식사예요. 그러면 다시 얘기해서 현대의 이렇게 균형 잡힌 식단의 식사에 딱 들어맞지 않는 전통 음식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왜냐면 예를 들어서 옛날에 우리 뭐 그 선조들이 밥에 국에 반찬을 이렇게 먹는 거 따지면 왜 탄수화물 너무 많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왜 우리 지금 막 영양학적으로 봤을 때 탄수 그렇게 많이 섭취하시면 안 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해가요? 그걸 오늘날의 잣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간에 먹어왔던 걸 판단해 본다고 해보자고요. 이해갔어? 그게 should generally be chosen over highly processed ones that do. 여기 가봅시다. 자,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전통 음식이 어때야 되냐면 전통 음식이기 때문에 여기 반드시 수동태로 들어가야 돼요. 얘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는 거잖아요. 전통 음식은 선택되어야 합니다. 뭐보다?
뭐보다 highly processed니까 말 그대로 매우 가공된 이때 원즈가 받는 건 foods죠. 매우예요. highly 높게가 아니라 매우 가공된 음식보다. 됐어? 근데 여기서 가공 음식은 뭐겠어? 예를 들면 닭가슴살 뭐 아니면 흑닭 볶음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가공 음식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근데 거기에 뭐 예를 들면은 단백질, 탄수 다 맞췄다 그랬잖아. 이해가요? 그러니까 얘는 흑닭 볶음밥보다 그냥 조선시대 고봉밥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돼요? 삼색 나물에다가 국에다가 밥, 조선시대 양반들 밥 이만큼 먹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 두가 왜 나왔을까요? 이때 두는 뭐냐면 that do라는 거는 여기 문장 있죠. that 여기 fit 여기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균형 잡힌 현대 균형 잡힌 식단에 들어맞는 것이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문제 또 어떻게 내겠어? 아까 내가 대동사 뭐라 그랬냐? 대동사는 일반 동사 받으면 두라 그랬고 비동사 받으면 아라 그랬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야? 여기 that 하고 나서 원즈니까 that are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거. 여기 두가 왜 들어가? fit 때문에 두 들어가는 거라고. fit 때문에. 이해가?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가공 처리 졸라 들어간 균형 잡힌 현대 식단보다 전통 음식이 낫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간 먹어왔던 게 있으니까 갑자기 식단을 바꿔서 네 몸에 실험하지 말라고. 겸손하라고. 까불지 말라고. 이 소리야 그러니까. 서로 다르게 보이는 문장이지만 필자가 하는 말이 일관되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we should assume that 그죠? 한 번 더 얘기하죠. 무슨 말 못 알아들었을까 봐. 자,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그죠? 생각해야 된대요. 가정하다라는 게 그냥 생각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전통적으로 잘했어요. 오케이. 명사절 접속사는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fatty blood sausage 뭡니까? 지방이 많은 블러드 소세지가 are preferable. 이제 preferable은 선호되는 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다시 핵심은 전통이야.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지방이 많은 이 소세지가요. 선호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때 to 있잖아요. 여러분 prefer가 원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prefer가 prefer A to B 이렇게 쓰면 얘 해석 어떻게 하냐면 A를 B보다라고 해석하거든요. 이때 to가 보다야 보다. 그래서 여기서 to는 뭐냐면 보다야 보다. 다시 이때 to는 보다예요. 그러면 뭐보다? lean factory made salami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lean이니까 지방이 적으면서 factory made 공장에서 만들어진 살라미 소세지. 이해가? 살라미 소세지보다 더 낫다. 그다음 that spoonfuls of honey 당이 졸라 많이 들어있다고 얘기하는 막 그 꿀 있죠 꿀. 한 스푼 다시 얘기해서 spoonfuls of honey 몇 스푼의 꿀이 are superior to 이때 to도 마찬가지로 뭐뭐 보다죠. superior 우월한이라는 뜻인데 낫다라는 소리야. 뭐보다 낫다? sprinkles of sweeteners 감미료 있죠 감미료. 이해가요? 감미료보다 더 낫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해 가셨어요? 예, 복습하시면 이해 가실 거예요. 고로 얘 핵심 소재 주제 말고 소재 뭐라고 잡으실래요? 가장 핵심 소재. 주제 제목 들어갔을 때 이 단어 들어가야 되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식습관이죠. 다시 전통적인 식습관이에요. 전통 식습관. 그죠? 전통적인 식습관. 그럼 만약에 전통적인 식습관이 뭐다라고 얘기하면 뭐라 얘기하실래요? 더 좋다. 선호된다. 버리면 된다 안 된다? 오케이. 버리면 안 된다. 지금 뭐 선호 좋다 다 괜찮아요. 이게 다 뒤에 어떻게 나올지 몰라. 선호 뭐 좋다 다 괜찮아요. 버리다가 영어로 뭐예요? 버리다가 영어로 뭐예요? 뷰리? 이거 이 bury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였어요? 묻다죠, 묻다. 그렇죠? 버리다 abandon이죠. 그죠? abandon. 폐지하다 이런 거 영어로 뭐죠? 폐지하다? abolish. 근데 이거 단어가 내용 아는데 단어 몰라서 뭐 정답 못 고르면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응? 하나 남았어요? 어? Sorry, 죄송해요. 갑자기 주제를 해버렸네. 자, 8번 문장 하나만 더 합시다. Witnessing. 자, 그러면 얘 지금 주어가
주어가 뭐냐 쭉 보세요. Witnessing how poorly traditional societies are faring as they undergo a nutrition tradition. 여기까지. 동명사구 주어죠. 동명사구 주어. 자, 그러면 목격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 지금 여기 how부터 쪼르륵 가서 여기까지. 우리 이런 걸 의문사절 혹은 간접 의문문이라고 하고 how 뒤에 보통 이때 poorly라고 얘기하는 게 뒤에 형용사 또는 부사 나온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부사잖아요. poorly가. 그럼 how는 얼마나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목격하는 건데 뭐를 목격하는 거냐? 얼마나 poorly, 그지? 형편없게 traditional societies, 전통 사회들이 이때 far라는 단어가 동사예요. 이거 far, 살아가다랍니다. 살아가다. 됐어요? 살아가다. 그러니까 원래 잘 살던 전통 사회들이 졸라 형편없게 살아간대. 뭐 하면서? As they undergo nutrition transition. 그럼 무슨 말이야? 영양 전환이죠. undergo 겪다야. 그럼 뭐를 겪으면서? 영양 전환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팔자에도 없는 갑자기 막 현대적인 거로 막 바꾸겠다고 걔 난리 부르스를 치더니 걔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럼 잘 보세요. 저 같으면 만약에 이걸 어휘 문제로 냈을 때 여기로 문제 냅니다. 형편없이의 반대가 뭐예요? 잘이죠, 잘. 여기 well 들어가면 틀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여기 well 들어가면 안 되죠? 전통적으로 잘 살다가 갑자기 현대식으로 바꾸겠다라고 얘기한 건 잘 살고 있는 게 아니란 얘기잖아. 얘 말로는요. 그러니까 well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그거를 목격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목격하는 건 should make. 잘 보세요. make 동사 나왔어요. 그러면 얘 지금 make가 대표적인 사역동사죠. 그럼 사역동사니까 동사 원형 나와야 되잖아요. 여러분 센스 한번 봅시다. 밑에 한글에서 보지 마시고 여기서 지금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동사 원형이 어디 있어요? 동사 원형 어디 있나요? 안 보일걸요, 여러분들? 네, 맞아요. 네, question이 동사 원형이죠. 그러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구문이 되시려면. 자, 그럼 보세요. 여기 does부터 completed 여기까지.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 따라와봐. does는 people이야. 그러면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who have already completed it. 여기서 25야. 그것을 이미 완료한 사람들이라 얘기하니까 25일까요? 그치, 영양전환이죠. 이거 영양전환이에요. 그러면 이미 영양전환을 완료한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 이해가요? 그럼 잘 봐. 결국에 지금 전통에서 현대로 전통에서 영양전환을 하고 있는 사람이야. 그지? 그러면 이미 영양전환을 완료한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 야, 진짜 안 되는데, 안 되는데. 약간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어요? 이미 완료한 사람, 이미 군대를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군대를 지금 가려고 지금 머리 민 새끼 보고 뭐라 얘기하겠냐고. 그러니까. 안 되는데. 뭐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퀘스천이 나오시는 거예요. 퀘스천이 뭔데, 동사로? 아니에요. 여기서 의문을 제기하다라는 뜻이에요. 의문을 제기하다. 의문을 제기하다. 자, 이미 그러니까 그 전환을 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제기하게 만듭니다. 뭐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냐? 그러니까 걔네들 말고 자기네들 다시 걔네들 말고 지금 전환을 하고 있는 애들 말고 자기네들이 whether their diets have moved too far 이렇게 얘기했어요. 즉 자기네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간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럼 무슨 말이야? 아, 전통일 때가 좋았는데, 그지? 이런 느낌인 거죠. 그쵸? 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거 아마 그 변형 문제에 다 실어놨을 건데요. 이거요, 만약에요. 이렇게 봅시다. 함의추론으로 된다 쳐봅시다. 함의추론으로 된다고. 맨 마지막 문장을요. 그러면 이 문장 전체라고 보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지금 밑줄 친 부분으로 보셔도 되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야. 아니, 전통사회가 영양전환을 겪으면서 졸라게 뭐 하고 있다고요?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바로 그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 그걸 목격하는 것이 이미 영양전환을 끝마친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네들의 식단이 너무 멀리 온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게 한대요. 의문을 갖게 한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주제는 뭐였어요? 이 글의 주제. 주제에 밀어서 보세요. 주제가 뭐였어요? 그치. 그럼 제가 물어보고 싶은 건 그냥 이렇게 합시다. 여기 밑줄 여기다만 하지 말고 이 문장이 주제랑 같은 말입니까? 반대되는 말입니까?
주제랑 같은 말이죠. 정성적인 식단을 버리는. 그쵸? 이게 주제랑 같은 말이죠. 그럼 이거 만약에 함의추론 나왔을 때 님들 주제 밑에 선지에서 뭐 고르시면 돼요? 주제랑 같은 말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가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이게 지금 주제에 미뤄 봤을 때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만 보시면 되는 거 아니야. 이해 가요? 오케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자, 그다음 쌤 혹시 언제 쉬어요라고 물어보시면 미리 얘기하는데 32번까지 오실게요. 알겠죠? 32번까지. 오늘 끝내셔야 마음 편해요. 자, while convenience 가봅시다. 편리함과 기술은 crucial,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while은 although. 그럼 다시 편리함과 기술이 분명히 중요하지만 they are not the only factors. 이때 they가 받는 건 편리함과 기술이겠죠. 편리함과 기술이 유일한 요인들은 아닙니다. 이때 driving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 drive가 이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Gen Z가 뭐냐면 MZ 세대 할 때 그 Gen Z예요. 그러니까 MZ 세대를 영어에선 Gen Z라고 얘기합니다. Z 세대. 님들이요, 그러니까 님들. 저죠, 그러니까 저. 저도 MZ거든요. 자, 그럼 다시. 자, 젠지의 financial decision, 재정상의 결정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젠지가 돈 쓰게 만드는 거 얘기하는 거죠. 젠지가 돈 쓰는 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편리함과 기술이라는 게 중요하지만 편리함과 기술만이 젠지의 이런 재정적 결정을 이끄는 유일한 요인들은 아니야. 그럼 우린 뭘 봐야 돼요? 우린 지금 뒤에 읽으면서 편리함과 기술 외에 젠지의 지갑을 여는 것이 뭔지를 봐야 되는 거죠. 제 말 이해 가요? This generation, 이 젠지라는 세대들은요. 이 젠지 세대들은 is incredibly values driven. 보이세요? 가치 지향적이다. 여러분 미리 얘기하는데 이 driven이란 말 대신에 만약에 여기서 oriented라고 적혀 있어도 같은 말입니다. 이거. 네, 이것도 지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지향적인. 가치 지향적인이라는 뜻이에요. 뭐를요? 어느 쪽이 무슨 얘기죠? 어느 쪽이 뭐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식단을 아니요. 가치 지향은 여기서는 정치랑은 상관이 없는 거죠. 네, 편리함과 기술 얘기를 했으니까.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할 때요. 여기서는 무슨 얘기냐면 이 MZ 세대들은 막 명품을 소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니 그냥 싸면 유니클로 입는 거고 그냥 탑10 입는 거고. 근데 만약에 친환경이라고 저기서 뭐 얘기를 해. 친환경 같은 거. 친환경인데 졸라 웃긴 게 막 한 30만 원, 40만 원 해. 예를 들어서. 근데 난 분명히 유니클로나 탑10 이런 데서는 막 10만 원 언더로 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뭔가 쟤네가 저 회사가 너무 멋있어. 명품 같은 거 말고 몽클레어, 스톤 막 이런 거 말고요. 그냥 저 회사가 너무 멋있는 거야. 그럼 그거 돈 주고 사는 거야. 가치지향적이다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친환경 뭐 이런 거. And they want to bank with. 이때 bank를 동사로 쓰잖아요. 이거 거래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거래하고 싶어요. 누구랑요? The institution, 기관이랑요. 어떤 기관? That match. match란 단어는 부합하다,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뭐에 부합하는? 자기의 개인적인 신념과 가치에 부합하는 그러한 기관과 거래하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가치 지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요? yeah. transparency, 투명성, 단어 외우셔야 돼요. 투명성. 여러분, 투명성이란 transparency의 형용사는 뭘까요? 아니요. 그냥 transparency라는 거에서 어떻게 바꿔야 저게 형용사가 될까? T예요, T. transparent가 붙어야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transparency는 명사고 transparent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투명성이 중요합니다.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게 무슨 말이야?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의 어떤 오너가 예를 들면 성추문 아니면 뭔가 뭐 예를 들면 갑질 뭐 이런 거 있어도 쳐보세요. 그럼 가봐. Gen Z는 is skeptical of large corporation. 당연하죠. 대기업에 대해서 이 단어 중요해. skeptical 뭐야? 회의적인이라는 뜻이죠. 회의적인. 회의적인이 뭐예요? 걔네를 믿어 못 믿어? 못 믿어. 그지? 그럼 다시 대기업이나 혹은 기관들의 회의적입니다. 이 대기업이나 기관들이 어떤 애들이에요? lack accountability. lack이라는 단어 보이시죠? 부족하다. 그죠? 뭐가 부족해? accountability. 책무성. 책무성이 뭐야? 책임이에요. 책임. 책임이 부족한. 책임을 안 지는 이런 대기업이나 기관의 회의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금의 세대에 그
그 여러분들의 정치 성향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자, 여기까지로 할게요. 자, they have grown up. 그것들을 걔네들은 어디서 자라났어요? In the world. 자, 세상에서 자랐죠. 어떤 세상에서? 자, 잘 보셔야 돼요. 이때 where는 관계부사예요. 관계부사 뒤에 어때요? 문장 완전하죠. 자, 그러면 where information is freely available, 즉 정보가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세상에서 자라왔죠. and 그리고 they expect랑 그들은 기대합니다. 뭐를 기대하냐? complete transparency, 완전한 투명성을 기대합니다. 뭐로부터? 브랜드로부터. 어떤 브랜드? they support, 자기들이 지지하는. 여기 브랜드하고 they 사이 뭐 생략돼 있어? 뭐예요 그게? 목관대 생략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잘했어요. 그들이 지지하는 브랜드로부터. 적어도 아니 내가 지지하는 브랜드는 좀 그래야지, 이런 느낌이죠. 자, 예시를 들었어요. Banks,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은행 있죠. 은행은 must clearly communicate fees. 뭐 해야 돼요? communication한 게 전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은행은 명확하게, 아주 투명하게 뭐 해야 돼? clearly, 여기서 투명하게야.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뭐를요? 수수료, 약관, 조항. 예를 들어서 은행을 여러분들이 토스를 좋아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만약에 은행 앱을 켰는데 막 갑자기 송금하려니까 송금할 때 800원씩 내리는 거야. 그런 얘기 없다가 개빡치죠. 이해가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카뱅이나 아니면 토스 이런 애들은 애시당초에 수수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타겟으로 하기 위해서. 이해가요? 그럼 다시, 자, 수수료, 약관, 조항 이런 것들을 투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As well as 뭐뿐만 아니라, 이거 뭐뭐뿐만 아니라예요. How they handle customers' data. 자, 그래서 그들이 고객의 데이터를 처리하다, 다루다라는 뜻이죠. handle은 deal with랑 같은 말이에요. 그들의 고객의 데이터를 다루는 방식뿐만 아니라. 자, 그러면 요번에 SKT 사태 혹은 KT 사태 터졌을 때 사람들이 정말로 개 분노했죠. 그죠? 그래서 SKT를 안 쓰겠다 하고 KT로 넘어갔는데 KT에서 또 털렸어요. 그죠? LG를 하려고 했는데 LG는 망이 적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죠? 자, moreover, 게다가 ethical banking practices, 윤리적 은행 업무는 are more important than ever.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다시 한번, 윤리적인 은행 업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Gen Z, 자, Z세대는 cares about, 자, 뭐에 관심이 있냐면 care about 이라고 얘기하면 뭐뭐에 관심을 두다 이런 뜻인데, 뭐에 관심이 있냐면 environment, 환경, 사회, 정의, 그리고 윤리적 implication, 함의. 이때 함의가 뭐예요? 윤리적인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뭐에? Their financial decisions, 자기의 어떤 돈 쓰는 결정, 재정상의 결정에 이런 윤리적인 어떤 함의에 관심이 있어요. They are interested in sustainable investing. 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들은 뭐에 관심이 있느냐? 뭐에 관심이 있느냐? Sustainable investing. 지속 가능한 투자. 지속 가능이란 말이 나오면 보통 무슨 뜻이냐? 환경 보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환경 보호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지속 가능한 투자. 그다음 supporting businesses. 뭡니까? 기업을 지지하는 건데 비즈니스 기업이니까. 근데 어떤 기업이냐면 그치, that match their value. that은 주관되죠. 그래서 자기들의 가치에 부합하는 그런 기업들을 지지하는 것. 그죠? 그다음 ensuring that, 이거 지금 다 보시면 동명사예요. 이거 동명사. 그리고 investing이라는 건 자체가 그냥 명사니까 그냥 이렇게 병렬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대절을 보장하는 것 혹은 대절을 확실하게 하는 것. 대절은 명사절 접속사예요. 생략 가능합니다. 대절이 뭐냐? Their money, 자기 돈이 are not being used. 돈이니까 여기서 수동태로 쓰셔야 돼요. 자기 돈이 쓰이지 않아야 된대. 뭐 하는데 쓰이지 않아야 되냐면 to fund harmful practices. fund는 돈을 대달한 뜻이에요. 다시, fund는 돈을 대달한 뜻이기 때문에 이런 유해한 일이야. 그러니까 practice는 일이에요, 일. 그러니까 뭔가 해로운 일, 유해한 일에 자기 돈이 쓰이지 않는 거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갑시다. banks, 은행들인데 어떤 은행들이냐? that offer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opportunities. 여기까지 나왔어. and. 그럼 잘 봐. 여기 2번이면 R가 2번이면 offer가 1번이에요. 자, 어떤 은행들이냐 잘 봐.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그러한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are committed to, be committed to라고 얘기하면 요거 뭐예요? 뭐뭐에 전념하다죠. 뭐에 전념해?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전념하는 그러한 은행들이 will attract Gen Z's attention. 뭘 끌 거예요? Gen Z의 관심을 끌 겁니다. 사실 여기에 부합하는 은행이 누구예요? 토스예요, 토스. 네.
여러분들 토스 안 쓴 사람 없잖아요. 그죠? 토스뱅크. 카뱅보단 토뱅이에요, 사실. 제가 봤을 때. 자, 그럼 정리하자면요. 결국에 이 지문의 주제가 뭐냐? 그럼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건 Z세대죠. 그럼 Z세대가 뭐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전 이렇게 얘기해요. Z세대의 금융생활 혹은 금융결정이라고 해봅시다. Z세대의 금융결정이 방금 우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Z세대의 금융결정이 어떻다? 가치 부합, 그지? 가치에 부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윤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치 윤리의 어떤 사례로 뭐 환경 지속 가능성, 그지? 뭐 친환경 혹은 지속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사회 정의 뭐 이런 것들이요. 네, 조금만 참으세요. 네. 아니요, 참으세요. 네. 자, 31번입니다. 이게 마음을 어떻게 드시면 되냐면 그래 어차피 뭐 영상 보느나 현장에서 듣나 똑같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편해요. 31번 미스라는 말 보이시죠? 신화잖아요. 미스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게 신화인데 이게 미스라는 게 보통 어떻게 쓰는 거냐면 근거 없는 이야기를 미스라고 해요. 이걸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세간에 돌아다니는 통념 같은 거 있죠. 통념 같은 거. 제가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쇼츠에서 봤던 것 중에 세상에 돌아다니는 통념. 유튜브 쇼츠가 제가 봤을 땐 그 세상의 통념을 증폭시키는 진짜 그 기폭제예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세상의 통념 중에 하나가 여러분 왜 그런 거 알아요? 나이 들면 냄새 난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호레비 냄새. 네, 호레비 냄새 아니면 뭐 할머니 냄새 이런 얘기? 근데 의사가 뭐라 얘기했냐면 그런 게 없대요. 그럼 그게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통념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통념인데 나이 들면 안 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2번씩 씻으면 냄새 안 난대요. 근데 난 또 의심이 드는 게 할머니네 가면 할머니 냄새 있지 않아요? 근데 할머니가 안 씻으시.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할머니들 안 씻고 할아버지들 안 씻는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해는 가요. 왜냐면 보통 이제는 왜 그 잔뇨 같은 게 있잖아요. 잔뇨가 뭔지 알아요? 쉬를 싸면 우리는 이렇게 딱딱 털면은 사라져. 털고 나와. 그쵸? 털리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그게 잔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오디오 들어가니까 제발 닥쳐요. 그러니까. 어. 자, 어쨌든 자 근거 없는 이야기 통념인데 자 예를 들어서 well-known myth 가봅시다. 자, 오늘 그러니까 well-known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통념은 that persist today. 이때 persist라는 단어 지속되다라는 자동사입니다. 이 수동태 쓰시면 안 돼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그런 잘 알려진 통념은 is the supposed high iron content. 이때 supposed라는 건 여겨지는 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다시 주어가 myth고요. 대시 여기서 쭉 가서 주관대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잘 알려진 통념이 무엇이냐면 높은 철분 함량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스피리츠니까 시금치. 다시 한번. 시금치에 있다고 여겨지는 높은 철분 함량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지문을 좀 보셔야 되는 게 틀린 건 아닌데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This is a legend. 전에 제가 얘기했었는데 이거 아세요? Legend? 지성 파크. Legend. 투long park. 이거 알아요? 누구죠? 반 퍼시. Legend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아저씨 나와가지고. 네. This is legend 가봅시다. 자, 이것은 전해지는 이야기인데요. That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date back to라는 건 거슬러 올라가다라는 뜻입니다. 언제로? 189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dates가 1번이고요. originate가 2번이에요. originate라는 건 비롯되다라는 뜻인데 어디서 비롯되느냐? simple miscalculation. 단순한 계산착오에서 비롯되는 다시 한번 계산착오에서 비롯된 레전드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요 사람. 피지올로지스트는 보통 생리학자니까 구스타프라는 생리학자에 의해서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1890년으로 올라가서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고요? 계산착오가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는 accurately determined that. determine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결정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결정하다라는 말이 어색해요. 밝혀내다 이런 뜻이에요. 밝히다.
그는 대절을 밝혔는데 대절이 뭐냐? 명사절 접속사니까 생략이 가능하죠. 자, 그러면 100g의 스피니쉬 이 시금치가 contained 함유하더라. 다시 해서 포함하더라. 35mg의 철분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100g당 35mg이 있다라고 밝혀냈거든요.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왜 사실상 계산착오였냐면 왜 이게 뭔가 미스가 떴었냐면 he was analyzing dried spinach. 뭐예요? 그치? 말린 시금치를 갖고 분석하고 있었던 거예요. 일반 시금치가 아니라. 이해가요?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이때 위치가 받는 건 말린 시금치죠. 그럼 이 말린 시금치는 헬드가 가지고 있는 거야. 10 times more. 10배 더 많은 iron, 철분을 가지고 있던 거야. 뭐보다? The same amount of fresh leafy greens니까 여기서 fresh 들어가면 안 말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안 말린 시금치보다. 그러면 뭐야? 같은 양의 fresh, 신선한 푸른잎 채소가 뭐? 여기서 신선한 푸른잎 채소가 뭐야? 안 말린 시금치를 말하는 거야. 안 말린 시금치보다. 말린 애가 10배가 더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지. Although the error was swiftly corrected, swiftly라는 건 빠르게라는 뜻이에요. 알아두셔야 돼요. 그 오류는 빠르게 수정됐지만 the correction was just as swiftly forgotten.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수정을 했음에 불구하고 뭐래요? 이때 just as는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그만큼이라는 뜻이야. 됐어요? 근데 그 수정은 그만큼 빠르게 잊혀졌다 이렇게 얘기했죠. 원래 여러분들 연예인 논란이란 것도 마찬가지인 게 뭐가 하나 딱 터졌어요. 누가 성추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 근데 모든 사람들은 그 사람을 성폭행범, 성추행범으로 알죠. 그러니까 모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The myth had taken hold. 그래서 요거 좀 알아두세요. take hold라는 단어가 수거예요, 님들아. take hold, 자리 잡다. 그리고 여기 지금 과거 완료가 쓰여 있는 것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과거 완료가 쓰여 있다는 건 뭐냐? 오류가 수정됐던 시점보다 오류가 수정됐던 과거의 시점보다도 사실 그 이전에 이미 이 신화가 자리를 잡아버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문법 문제로 굳이 낸다고 쳤을 때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건 여기 have는 현재 완료는 들어갈 이유가 없죠. 시제 자체가 과거니까. 자, 빠빠이 알아요? 뽀빠이죠 우리말로. 이게 파파이스의 그 파파이스가 그 파파이스 치킨 알아요? 파파이스 치킨? 그게 뽀빠이예요, 님들아. 시금치. 네, 그 옛날에 왜 우리 어른들이 봤던 만화에 나오는 그 시금치 먹는 애 있잖아요. 초록 파란 색깔. 네, 저도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근데 그러니까 왜 요새는 잘 없지만 서울 가면 파파이스라는 치킨집이 있어요. 옛날엔 더 많았는데 파파이스가 그 뽀빠이를 말한다. 그래서 빠빠이 누구냐? 이 사람이 gained superhuman strength. 초인적인 힘을 얻어요. From the leafy greens. 이 leafy green 그 푸른잎 채소니까 누구야? 이 시금치로부터. And defended himself.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보호하죠. 이때 himself 쓰셔야 돼요. 자기 스스로니까. 자기 스스로를 보호해요. 뭐로요? 그치. 강철 주먹으로. 그치? 이게 얘가 파파이가 contributed to 뭐에 기여했냐면 its endurance. its endurance라고 얘기했을 때 이때 it는 생각해 보시면 myth죠. 앞문장에 있는 myth요. 그 통념의 지속에 기여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시금치만 먹으면 힘이 세진다라는 그런 인식에 기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요? And 그리고 even today 그리고 심지어 오늘날까지도 some nearly 150 years later 한 150년이 지났는데 지금 parents the world over 전 세계 부모들은 use this tale 이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try to persuade. persuade 뭐 설득하다. 그럼 persuade A into B 구조예요. A가 B 하도록 설득하는 거죠. 그죠? 그죠? 그럼 그들의 자기 아이들이 healthy vegetable 그 건강한 야채를 먹는 걸 설득하는 걸 노력하기 위해서란 뜻이죠. 여기서 하나만 질문해 봅시다. 제가 한 번만 틀어볼게요. Persuade their children into eating을 persuade children to eat이라고 바꾸면 돼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persuade 명사 투부정사. 이거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오형식이 되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거는요. 돼요. 저렇게 써도 돼요. 네, 된다고요. 그러니까 응용이 가능하셔야 된다고요. persuade 명사 투부정사를 썼을 때 여기서는 A into B에서 into D의 동명사를 쓴 것이 아니라 오형식으로서 이렇게 쓴 거구나가 돼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어법 문제에서 다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해 가세요? 적어 두셔야 돼 이거. 알겠지? persuade 오형식이 가능하다.
자, 그럼 정리해 봅시다. 이거 지금 마지막에 뽀빠이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 통념이었죠. 실제로 핵심 소재는요. 통념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예요? 실수? 그쵸. 그냥 사소한 과학 실수가 통념으로 이어진 거죠. 근데 이 통념이라는 말 대신에 예를 들어서 뭐 대중적인 믿음 또는 뭡니까? 또 예를 들면은 이런 말 쓸 수 있죠. 뭐 어떤 문화적인 신화, 레전드란 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말로 바꿔도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근데 결국에 이 통념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상 굉장히 심플했던 실수에서 비롯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비롯되다가 영어로 뭐예요? 비롯되다, 유래하다 얘기해 보세요. 뜻. 떠오르는 거. originate from. 그죠? 잘했어요. 하나 또 있을까요? 유래하다? 아, 네. 맞아요. derive from 이런 뜻이죠. derive from. 이런 거요. 원래 be derived from 이렇게 쓰잖아요. 단어 떠올려 보세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선지에 나와요. 자, 약속한 대로 32번까지만 딱 쉴게요. 이 기문은 네. 시금치가 되게 길게 나왔지만 중국 얘기하는 거 적은 그렇죠. 시금치 사례로 보셔야 되는 거죠. 따지고 보면. 막 지문을 시금치에 이름을 저런 걸 보면 근데 그게 지금 이 질문 자체가 사실은 조금 케바케인 게 우리가 그간에 풀었던 주제 제목 문제들도 보면 시금치 가지고 사실은 주제 제목으로 이렇게 확장해서 선지가 구성된 경우도 있기 때문에 다른 선지를 보셔야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는 1학년 마무리 시험 정도 되는 지금 상황에서 이 지문의 주제 제목을 고르라는 문제에서 선지가 무슨 뭐 시금치에 관련된 것만 가지고 내지는 않을 것이고 시금치를 쓰더라도 뭔가 선지 구성을 좀 더 풍부하게 하겠죠. 자, 오케이. 32번 마지막 이거 하고 쉴게요. 테크니컬 term 가봅시다. 이게 테크니컬이란 게 전문적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테크니컬 term이라는 건 합쳐서 전문 용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문 용어가 뭐냐? Often used to describe animals' judgment of numbers. 이렇게요. 여기 지금 used가 동사입니까? used가 동사예요? used가 동사냐고? 아니에요. 이거 과거분사잖아요. 과거분. 그러면 to 부정사는 여기서 뭐야? 뭐뭐 하기 위해서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묘사하는 데 사용되는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문법 문제 냈을 때 님들 이거 describing 쓰시면 안 되죠. 이 정도는 다 아셔야 돼요. 다시. describing 쓰시면 안 돼요. 나가세요. describing 쓰시면 안 돼요. 자, 그럼 다시. 숫자에 대한 분별력이죠. 다시. 숫자에 대한 분별력. 그럼 다시 동물의 수에 대한 분별력을 기술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전문 용어는 요거 알아두세요. approximate number system. 어림수 짐작 능력. 이거는 그냥 약간의 고유명사로 외워두셔야 돼요. 어림수 짐작 능력. 근데 어림수가 뭐고 approximate이 뭐예요? approximate이라는 거는 보통 근사치, 근사값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 어림수 짐작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이 지문은 사실상 그냥 어림수 짐작 능력이 이 지문의 내용이에요. 그게 뭔지만 아시면 돼요. 보세요. What it does not provide is precision. 여기까지. 그럼 여기 provide 뒤에 목적 없죠? 불완전한 절인 거 보이세요? 그러면 그것이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이시받는 건 어림수 짐작 능력이에요. 어림수 짐작 능력이 제공하지 않는 건 뭐다? precision. 정확성이다. 우리 앞지문에서 precise가 뭐였어요? 정밀한이었죠. 잘했어요. It shows. 그것은 보여줍니다. 뭐를 보여주느냐? 아직 안 끝났어. 중간에 dash가 들어가 있는 거는 약간의 부연 설명이므로 자, 그것은 뭐를 보여주고 뭐를 보여주느냐? And this is the same in every species tested. 자, 중간에 껴있는데 그리고 이것은 same. 똑같아요. 어디서 똑같냐면 tested. tested라는 건 실험되는 이란 뜻이죠. 그럼 앞에 있는 종을 꾸며주는 거예요. 실험되는 모든 종에서 사실 똑같은데 자, 그것은 뭐를 보여주느냐?
A characteristic pattern. characteristic이라는 거는 형용사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특징적인 오류 패턴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특징적인 오류 패턴. 특징적인 오류 패턴. 그럼 이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오류 패턴이 뭔지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with 분사 구문 아시죠? with discrimination 명사 그다음 ing. 여기 with 명사 ing 이게 with 분사 구문인 거 알고 계셔야 돼요. with 명사 그다음 동사 ing 이렇게. 그다음에 discrimination이란 게 뭐예요? discrimination이라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뭐야? 여기서 차별이 아니에요. 판별이야, 판별. 판단, 판별. 알아다. 여기서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 판별이야. 판단, 판별이 점점 덜 뭐해더라? 정확해지더라. 근데 뭐 하면서? 그치. 수량이 늘어나고 수량이 커지면서 판단이 덜 정확해지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서 accurate 대신에 정확한이 아니라 틀린 있죠. 틀린, 오류가 있는. 오류가 영어로 error죠. error. 그죠? 근데 error를 형용사로 쓰면 erroneous라고 해요. erroneous. 이게 형용사예요. erroneous. 저거랑 볼 수 있는. 그렇죠. 정확하게 inaccurate를 쓰면 너무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inaccurate 부정확하니까 너무 뻔하잖아. 오류가 있는이라는 뜻이라고. 어큐레이트 대신. 아니죠. less. 그러니까 내가 말한 거 이걸 만약에 어휘 문제로 낸다 쳤을 때 less는 똑같이 쓰는데 이걸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얘는 지금 판별이 점점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 쉽게 얘기해서 판별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잖아. 정확도가. 근데 이걸 쓰면 어떻게 돼? 오류가 덜 생긴대잖아. 그럼 얘는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휘 문제로 냈을 때. 이해가 무슨 말인지? 판단이 오히려 오류가 더 없어진다가 아니라 오히려 오류가 많아진다라고 써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위에서 S까지 바꿔버리면 more erroneous 이렇게 써야게 되는데 근데 그렇게까지는 안 쓰죠. 자, 그럼 쉽게 얘기해서 니네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수량이 커질수록 오류가 많아진다요. 수량이 커질수록 오류가 많아진다. 이해 갔어요? 그럼 잘 봐. 그럼 이제 구체적인 그 얘기를 하겠죠. 자, 붉은 털 원숭이 그 can tell 1 from 2. 1, 2, 2, 3, 3, 4, 4, 5 이거 다 알더래요. 그러니까 구별하다라는 뜻이야. tell이 여기서 1과 2 이런 건 구별할 수가 있던 거야. 근데 이 새끼들이 이렇게 빡대가리 새끼들이 어떻게 한대요? Start to fail from 5 upwards. 5 위로는 실패한대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Rats 가봅시다. G는요. 자, 숫자가 커지니까 실패한다라는 직관적인 사례 하나 들어줬고 여기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수량이 커질수록 오류가 많아지더라. 그럼 잘 봐. Rats라는 거는 G인데 이 G가 뭐 하는 걸 학습했던 G냐면 press a lever.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을 했어. 근데 여기서 끝났어. 이거 a given number of times는 그냥 부사야. 그치? 주어진 횟수만큼 레버를 누르도록 학습했던 G가 예를 들면 봐봐. From 4 up 24. 4. 그지? 혹은 24.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4번 눌러. 4번 눌러. 하나, 둘, 셋, 넷. 이해가요? 20번 눌러. 하나, 둘, 셋, 넷, 19, 20. 이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이 G들이 became markedly less and less precise. 야, 봐봐. markedly라는 단어는 저 단어 두드러지게요. noticeably 두드러지게 점점점 덜 정확해지더라라고 얘기한 거지. In their responses 그들의 반응에서. 반응이란 건 레버를 누르는 데에서. As the number increased 숫자가 커질수록.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어림수 짐작 능력이잖아. 이 새끼들 24번 누르라 그러니까 얼추 한 14번 정도 누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즈음으로 그냥 끝낸다라는 얘기지 쉽게 얘기해서. 그럼 봐봐. By the top end of the range. 그럼 봐봐. top end면 이게 range가 범위니까 봐봐. 범위에 top end라는 거는 우리말로 상한선이라고 합니다. top end라는 건 상한선. 그럼 범위의 상한선이라는 건 24까지 중에 한 22, 3, 4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건데 They would merely produce a spread of numbers around the target. 보이세요? 걔네요. 그저 produce니까 산출하더라. 뭐를 산출해? A spread of. 이게 spread가 퍼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round the target이니까 그 목표. 예를 들면 22, 23, 24라는 그 목표 값에 주변에 퍼져 있는 숫자를 그냥 내더라라고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지가 몇 번을 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얼추 요 정도는 많이 했겠지 이 지랄 하는 거야. 그러니까. It is a common observation that 가봅시다. 자, 그것은 공통된 관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주어 진주어입니다. 가주어 대시 진주어다. 이때 that을 우리는 뭐라 하겠냐면 명사절 접속사라고 합니다. 이해 가요? 자, 그러면 뒤에 문장 완전해. When testing, 여기 지금 보니까 분사구문이네. 접속사를 썼는데, 그러니까 진주어 뒤에는 그러니까 진주어 that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 어떻게 완전한지 봐봐. When testing the accuracy of animals number sense, 여기까지가 분사구문이고 뒤에 문장이 또 완전하죠 지금.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 덩어리가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오케이. 그러면 when testing the accuracy가 뭔데? 정확성이죠. 동물 수 감각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이런 얘기예요. 오케이. 그럼 다시 이때 테스트 쓰면 안 돼. 뒤에 목적어 남아있기 때문에 테스트 쓰면 안 돼. 그래서 동물 수 감각의 정확성을 측정할 때 the size of the numbers, 숫자의 뭐가? 숫자의 크기가. 숫자 크면 안 돼. 숫자의 크기가 matters는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이때 matters 대신에 뭐 쓸 수 있냐면 여러분들 number 다음에 counts라고 쓰거든요. 그럼 이거 보통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알아요? 숫자를 세다 이제를 하면 안 돼요. 숫자는 중요하다요. count가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matter 말고 count가. 둘이 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number count가 숫자를 세다가 아니야. 숫자는 중요하다는 뜻이라고. 근데 이게 사실 앞에 numbers가 나와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 단어 갖고 장난치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저 딱 보니까. 이해가? 오케이.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동물이에요. 동물 얘기인데 동물한테 뭐가 숫자가 커질수록 그치? 정확성이 떨어진다죠. 근데 제가 만약에 정확성이 떨어진다 말고 이 말을 같은 말로 따지면 오류 가능성은 오류 혹은 오류 가능성을 할게요. 오류 가능성은 커진다. 이런 얘기였죠. 이런 식으로 주무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자, 첫 번째 문장에 truth란 단어 나와 있어요. truth. 자, 보세요. truth란 단어는 여기서 비유적 표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문화적인 비유적 표현에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depicting이라는 건 앞에 있는 truth를 꾸며주겠죠. 뭐를 묘사하는 감정을 뭐라고 묘사해요? 합리적 사고의 반대라고 묘사하는 그런 문화적인 비유에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뭐라 얘기했냐면요. 보통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감정과 뭐가요? 합리적 사고가. 감정과 합리. 이 합리의 리자가 한문의 리자가 이성할 때 이자랑 같은 말이라서 그 약간 윤리 같은 거, 윤리와 사상이나 윤리 아시는 분들은 좀 더 표현할 수 있어. 우리가 왜 감정과 이성의 계보로 혹시 그 나누는 거 뭔지 아세요? 사회에서? 그 왜 플라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의 계보고 감정으로 드러난 계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좀 더 편한데 보통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cognition 가봅시다. 인지라는 것은 what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여기 문장 좀 보세요. 보통 인지가 뭔지를 부연 설명한 건데 what절 뒤에는 불완전한 절이 들어가잖아요. 혹시 we commonly refer to as thinking 이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인 걸 이해하시나요? 이게 왜 불완전한 거냐면 여기 refer to 다음에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refer to A as B 구조라고 보셔야 돼요. 네, A를 B라고 부르다 이런 뜻이죠. 지칭하다, 부르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thinking, 생각이라고 부르는 것 혹은 생각이라고 일컫는 것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다시 생각이란 것, 그게 바로 인지인데 인지는 뭐다? 여기서 뒤에 인지라는 게 보통 우리가 생각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is actually a key building block. building block이라는 건 구성 요소거든요. 구성 요소가 영어로 뭐죠? building block 말고 알고 있는 단어 있나요? 구성 요소? component란 단어 있죠? 그렇죠. component. 야, 오늘 장난 아니네. 자, 그래서 감정의 핵심적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감정과 이성, 근데 생각해보시면 합리, 이성, 그리고 여기 생각, 그 다음에 인지 다 같은 말이거든요. 이것들이 서로 반대되는 거라 생각해. 서로 양 끝단에 있는 거라 생각해. 그지?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얘기했어? 생각이라는 것은 사실 감정의 구성 요소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럼 둘은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 말 이해 갑니까?
둘은 관련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How we think about. 여기도 지금 보시면 think라는 말 나와 있으니까 이제 요거 생각인 거야. 그러면 여러분 이제부터는 생각, 사고, 이성 이런 거랑 그다음에 감정이 서로 어떻게 상호 연관되어 있는지 보시면 돼요. How we think about our circumstances. 여기까지.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think죠. 그죠? 우리 생각이요. 그치? 그럼 여기서 how라는 건 방식이라 해석했다면 관계부사가 되는 것이고 뒤에 문장은 완전한 절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생각하는 방식은 형성합니다. 그럼 뒤에 뭐 들어갈까? 생각이 형성한데 뭐를 형성해? 감정이겠죠. 뒤에 감정 어떻게 나왔어? emotional. 이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요? 그럼 감정을 형성합니다. 어떤 감정?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을 형성합니다. 여기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어 있죠. Then those emotion. 그럼 서로 상호 연관이기 때문에 그 감정들은 echo back. echo가 뭐야? 이게 echo잖아요. 뭐예요?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돌아온다라는 말 어떻게 썼어요, 지금? 반영되다라고 썼습니다. 반영이란 말이 한문이에요. 돌아온다는 소리예요. 네, 반영되다. 이거 동사입니다. 반영됩니다. 그래서 투부정사를 여기서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투부정사가 부사적 용법으로 쓰인 건데 결과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결과로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그 감정들은 반영되어서 결국에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내 말 이해가요? 오케이. 결국에는 이 지문은 계속 생각과 감정이라는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상호 연결, 상호 뭔가 연관되어 있다. 예를 들어서 자, if you walk into a test, 네가 걸어 들어가. 뭐 하려고? 시험 보러 가려고. 여기서 끊기죠. 이거 분사구문이에요. 생각하면서. 뭐라 생각하면서? 뒤에 명사절 접속사 대생략돼 있죠. 이거 명사절 접속사 생략돼 있는 거야. 명사절 접속사. 자, 뭐라고 생각하면서? You are bad at taking tests. 네가 시험을 진짜 난 시험 너무 잘 못 봐. 라고 생각하면서 네가 시험 보러 들어갔어요. 그럼 잘 봐. 지금 여기서 뭐 한 거야? 생각이죠. 제 말 이해가? 그럼 생각이 뭐에 지금 영향을 끼쳐야 돼요? 감정이죠. 감정 뭐 나와서 감정의 사례로? 불안. 불안감이 증가할 겁니다. 라고 쓴 거죠. 보이세요, 지금? 글이? 오케이. Then. 자, 그러면 You don't feel good about. 당연히 이제 감정에 영향을 끼쳤으니까 너는 기분이 좋지 않겠죠? 뭐에 관해서? 너의 수행에 관해서. On the test니까 그 시험에서 너의 퍼포먼스 수행이란 뜻이에요. 그 시험에서의 너의 수행에 대해서 기분이 안 좋을 거야. 감정에 영향을 미쳐졌으니까. And that becomes.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돼요? Evident니까 이거 뭐야? 아니요. Evident라는 거는 분명한 이런 뜻이잖아. 됐어요? 그럼 evidence 증거죠. 여기서는 증거. 증거가 됩니다. 뭐에 증거가 되느냐? For continuing to think that. 여기 또 생각이 나왔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감정으로 영향을 미쳤는데 그 감정이 또 뭐 하는 거예요? 바운스 백 하는 거. 그치? 다시 감정이 에코백 하는 것에 대한 사례잖아. 감정이 지금 다시 생각에 에코백 하는 것에 대한 사례인 거잖아요, 지금. 오케이? 그래서 뭐에 대한 증거가 되느냐? 계속해서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계속해서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근거가 된다. 대절이 뭔데? 이때 대절은 명사절 접속사니까 네가 어떤 생각을 가져? You are bad at test taking. 네가 시험 보는 걸 잘 못한다라고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 생각이 감정에 영향을 끼치고 그 감정이 다시 생각으로 반영되는 것에 사례를 쓴 거예요. In this way, 이런 식으로. 저는요. 5번 문장 같은 거가 삽입으로 들어가기 충분하다 생각해요. 앞에 사례를 던져놓고 정리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There's simply no pulling emotion and cognition apart. pull apart라는 단어는 뭐야? 분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pulling이라는 건 분리하는 것이죠. 동명사니까. 그럼 분리하는 것 같은 건 없어. 뭐와 뭐를? 감정과 인지를. 인지, 생각, 합리, 이성 다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그지? 그러면 감정과 인지는 결코 분리할 수 없다라는 건 분리하는 것 같은 건 없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6번 문장에서 이거를 정리해서 한 단어로 뭐라 얘기했냐면 bidirectionality. by가 뭡니까? 둘 다죠. 쉽게 얘기해서. 그죠? 그래서 bidirectionality. 양방향성이라고 합니다. 양방향성. 쌍방향성. 그죠? 예를 들면 이런 말이랑 같은 말이 있는 게 interplay. 상호작용. interaction. 그죠? 이게 계속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 이게 뭐와 뭐에? 인지와 감정의 이러한 양방향성은 오케이. allow 오형식, 그 다음 목적어, 목적격 보호죠. 누가 뭐 하는 거를 허락해요? 우리가 adjust, 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조정하다. 조정하다. 우리가 뭐를 조정하는 걸 허락해요?
그치? 어려운 감정을 우리가 좀 다스리고 조정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뭐 함으로써 changing the way we think. 봐봐. 지금 여기서 감정을 조정한다라고 얘기했으니 감정을 조절하는 건 만약에 내가 여기다가 빈칸을 뚫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감정이야, 생각이야? 여기 뒤에 들어가야 되는 건 감정이야, 생각이. 앞에 감정 나왔으니까 생각이지. 이해 가냐? 그래서 뭐를 바꿔? The way we think. 그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을 바꿈으로써. 이때 way하고 we 사이에 생략된 게 뭐야? 못 간대요? 그치? the way랑 how는 같이 못 쓰니까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죠. think는 지금 완전한 문장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문은 감정과 쉽게 얘기해서 감정과 생각의 뭐요? 양방향성. 네. 감사해요. 뒤로 갑시다. 네. 자, by thinking differently. 또 가봅시다. 다르게 생각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I get nervous sometimes. 나 가끔씩 긴장은 해. But I'm still a good test taker. 난 여전히 시험을 잘 보는 사람이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또는 that nervous feeling. 그 긴장이라는 이 감정이 is just excitement and anticipation. 흥분과 기대다. 그지? 그리고 it means 이렇게 떨리다라는 건 오히려 좋아. It means 뒤에 대시죠. That I'm ready. 내가 준비됐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바꿈으로써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뒤에 뭐 들어가? 감정 들어가죠. You can work those pathways to your advantage. 이게 지금 감정이란 단어를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죠. 뒤에 보시면 work가 작동시키다. 이거 지금 타동사로 쓴 거야. 뒤에 목적어예요. 너는 그 pathway, 뭐를요? 경로를 작동시킬 수 있어. To your advantage라는 거는 유리하게. 그치? 너한테 유리하게. 너한테 유리하게 작동시킬 수가 있어. 그럼 또 생각해봐.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 했을 때 내가 지금 여기를 밑줄 쳐서 여기에 함의추론을 물어봤어. 그럼 지금 너가 그 경로를 너한테 유리하게 작동시킨다라는 얘기가 사실상 여기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이거 감정이라 그랬죠. 여기 감정이라 그랬죠. 그럼 앞에 지금 생각을 바꾼 거잖아요. 그죠? 생각을 바꿨죠. 그럼 여기 지금 이게 함축의미가 뭐야라고 물어본 선지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감정이.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감정도 바뀔 수 있다라는 선지에서 들어가야 돼요.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앞지문에서는 뭐였어요? 감정을 바꾸니까 생각이 바뀌는 거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생각을 바꿨으니까 이거 무슨 말이야? 라고 함축의미로 물어봤을 때 감정이 바뀐다를 고르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셨어요? 이해 안 가신 분 있어요? 질문하세요. 이해 안 가신 분. 오케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지금 어쨌든 감정과 생각의 양방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34번으로 갑시다. 시간 되는 데까지 해볼게요. 자, what is the capabilities approach? 능력 접근법이란 뜻입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 고유명사로 나와 있던 것들이 종종 있었는데 이것도 고유명사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능력 접근법. 아니 도대체 능력 접근법이 뭐냐? 그리고 why would lawyers passionate about? passionate이 뭔지 아세요? 열정적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열정적인이라는 게 뭐냐? 이 animal justice. 그러면 여기서 passionate부터 justice까지가 형용사 덩어리라고 해주고 앞에 있는 loyals를 꾸며줘야 되는데 그러면 동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진 법률가들이 care about it. 그것에 대해서 왜 관심을 가질까? 이때 it은 능력 접근법이 되겠죠. 능력 접근법에 왜 관심을 가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괜찮아요? 자, 그러면 it is easy. 가주어 진주어니까 보십시오. 지금 필자가 뭐라 얘기하냐면 왓절. 요거를 말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됐어요. 25인데요. CA죠. CA가 아닌 것을 말하기가 쉬워요. 이렇게 됐다고. 오케이. 능력 접근법이 아닌 걸 한번 얘기해 볼게요. 봐봐. 그럼 사실상 능력 접근법이 아닌 걸 말하기가 더 쉬워요라는 건 거의 다 능력 접근법이라는 얘기인데 능력 접근법이라는 건 does not rank animals. 보세요. 동물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이때 likeness라는 단어 보이시죠? 유사성. 유사성이 뭐야? 비슷한 정도죠. 그러니까. 됐어? by는 뭐뭐에 따라서라는 뜻이야. 뭐뭐에 따라. 근데 이 유사성은 누구하고의 유사성이냐? 인간과의 유사성에 따라 동물을 뭐 하지 않아요? 순위 매기지 않습니다. 또는요, 이때 sig이라는 건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 does not sig이죠. 그럼 봐봐. 특별한 그런 특권이죠. 특별한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sig이 추구하다기면 여기서 부여하다라고 보세요.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For those considered most like us. 여기서 중요한 것, 이 considered most like us 좀 보세요. 님들아, 이거 considered가 동사일까요? 아니면 분사일까요? 분사죠. 누구예요? 아, 선생님, 오케이. 분사죠. 근데 중요한 게 consider가 오형식이잖아요. 뒤에 보시면 most like us라는 게 사실상 목적격 보호 자리예요. 하나만 얘기할게요. 얘 지금 전치사 플러스 명사인데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호 자리 형용사 들어간 거예요. 다시 한번 considered라고 썼는데 뒤에 뭔가가 남아있다. 그 남아있는 것은 사실상 목적격 보호 자리에 들어간 형용사다라는 소리고, 그러면 이때 does는 animals를 받는 걸 건데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인간 같다고 여겨지는 동물들한테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야. 제 말 이해가요? 보통은 우리가 인간 같으면 뭔가 랭크를 높게 쳐주고 특권을 부여하지만 CA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요? 인간 같다. 동물이 얼마나 인간 같은지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as do 여기 중요합니다. 제가 이거 as do에 밑줄 치고 별표 친 거면 아까 수업 들으셨던 분들 대동사라는 거 이해해 보세요. 이때 do 그러면 뭐로 문제 내면 뭐로 바꿔서 되겠어? 비동사니까 얘 지금 복수명사니까 are라고 되겠죠. 그렇죠? 그럼 질문. 이때 do가 받는 동사가 누구예요? 앞에 일반 동사 뭐 나와 있어요? 그쵸? rank or seek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do가 받는 건 rank or seek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른 popular 뭡니까? 이렇게 대중적인 다시 다른 그런 널리 퍼져 있는 이론적인 접근법들은 보통 다 그러한데 인간이랑 비슷하면 높게 쳐주고 랭크를 높게 쳐주고 특권을 부여하는데 CA는 그렇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부분의 한간에 있는 것들은 거의 인간이랑 비슷하면 높게 쳐주기 때문에 CA가 아닌 거를 찾기가 쉽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 이해가요? 자, 그럼 가봐. CA has concern. concern이란 관심인데 CA는 관심이 있어요. 뭐에 관심이 있냐? For the finch. finch는 뭐예요? finch는 그냥 요거 자체가 동물 이름이에요. finch, 돼지. 그다음 as much as 뭐만큼? whale and elephant. 고래와 코끼리만큼. 다시 한번. 고래와 코끼리만큼 finch와 돼지에게도 관심이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and it argues that. 자, 그리고 CA는 대절이라고 주장합니다. 대절 여기서 that은 명사절 접속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that은 명사절 접속사 적어 놓으십시오. 자, 그것은 뭐라 주장하느냐? The human form of life. 인간의 삶의 형태가 주어가 form이에요. 인간의 삶의 형태는 is simply irrelevant. 보이십니까?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을 기준으로 해서 인간이랑 비슷하면 높게 쳐주는 거는 인간이 개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동물은 그냥 동물의 고유한 어떤 특징이 있는 거잖아. 인간이랑 상관없는 거잖아. 왜 인간의 잣대를 들이미냐고. 그래서 irrelevant. 보이세요? 무관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형태가 무관하다라는 건 아니 동물은 동물의 삶이 있는 거야. 인간이랑 상관없는 거야 라는 소리라고. 그러니까. 이해되셨죠? When we think about what each type of animal needs and deserves 여기까지. 이때 what 뒤에 불완전한 문장인 거 보이십니까? needs and deserves 뒤에 목적 없죠. 그러면 각각의 종류의 동물이 필요로 하고 그다음 deserve라는 거는 마땅히 누리다라는 뜻이거든요. 마땅히 누리다. 자격이 있다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필요로 하고 또 마땅히 누릴 것, 그지? 그런 누려야 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거 사실 인간이랑 관련이 없다고요. 그러면 오히려 what is relevant? 관련이 있는 것은요. 관련이 있는 것은 여기 주어가 없죠. 관련이 있는 것은 뭐다? 그냥 그 동물 고유의 삶의 형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자꾸 인간의 잣대로 보지 말고 동물을 그냥 동물의 잣대로 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CA다라는 것이죠. Just as humans seek to be able to enjoy the characteristic goods of a human life. 그럼 이거 똑같아요. 보통 just as는 뭐뭐처럼입니까? 뭐뭐처럼이야, 뭐뭐처럼. 자, 그럼 뭐뭐처럼인데 just as는 항상 대칭을 맞출 때 뒤에 so로 시작하거든요. 그냥 just as 삐리리리, so 삐리리. 이 so는 그래서라고 해석 안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마치 뭐처럼 인간이 추구하는 것처럼 뭐 할 수 있기를. 이때 enjoy는 누리다라는 뜻이에요. 뭐를 누릴 수 있기를 추구하는 것처럼. characteristic, 이거 형용사라고 그랬어요. 고유한. goods는 좋은 것들. 인간의 삶에 다시 이때 human은 인간의 삶 혹은 인간다운 삶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인간다운 삶의 그런 고유한 특징들을 누릴 수 있기를 인간이 추구하는 것처럼 So a finch seeks a finch's life. 그러니까 핀치라는 동물도 핀치의 삶을 추구하는 것이고 고래라는 애도 whale's life. 여기 뭐 생략돼 있냐? 여기 뭐 생략돼 있냐? six가 생략돼 있죠. 반복이라 생략한 거야. 고래도 고래 추구한다. 수익이 추구가 돼요. 그렇죠. 앞에서는 제가 부여하다 정도로 의역하자라고 얘기했었죠. 자, we should extend ourselves and learn. 우리 인간은 말이야. 인간 스스로 우리 스스로를 좀 확장해야 돼요. 그리고 learn 배워야 합니다. 뭐 하지 말고 not lazily picture가 동사예요. 여기서 상상하다. 뭐 해서는 안 돼. 그냥 게으르게 상상해서는 안 돼. 동물을 뭐라고 lesser 더 열등한 인간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인간의 잣대를 들이미는 거죠. 동물을 더 열등한 인간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 스스로를 확장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돼. 우리 스스로를 확장한다라는 얘기가 인간 잣대 혹은 인간 기준을 동물에게 들이밀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인간은 마치 우리 인간이 인간다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처럼 동물도 동물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헷갈리시면 안 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seeking이 나왔어요. 뒤에 분사구문입니다. 뭐를 추구하면서요? a life sort of like our own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의 삶과 오케이. 그럼 봐봐요. 이때 seeking 나와 있는 거 보시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합시다. lesser 얘는 지금 분사구문이 여기까지 끊겨있네요. seeking이라는 게 앞에 얘기했던 그 동물들, 그 더 열등한 인간들 이렇게 들어가야 되네. 보이시죠?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는 동물들이 더 열등한 인간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되고요. 어떤 열등한 인간이냐면 life sort of like our own. 우리 스스로, 즉 다시 얘기해서 우리 자신과 같은 그런 부류의 삶, 인간 같은 삶을 추구하는 더 열등한 인간이라고 상상해서는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seeking은 사실상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되셨죠? 다시 seeking은 앞에 있는 명사 lesser humans를 꾸며준다고 보셔야 돼요. 오케이. 같은 얘기 계속 반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according to the CA에 따르면 이 단어 좀 외우세요. sentient. 뭐라고요? sentient는 지각이 있는이라는 뜻이에요. 자, 각각의 지각이 있는 생명체는 should have the opportunity 뭐를 가져야 된다? 기회를 가져야 된다. 뭐 할 기회? 투부정사 형용사로 쓰였죠. To flourish in the form of life. flourish이라는 건 번영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번영하다 flourish 말고 또 뭐 있냐? thrive죠. 그죠? 좋았어요. 그래서 삶의 형태로 번영할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 근데 characteristic이라는 건 형용사라 그랬어요, 이거. 고유한이라고 그랬죠. 고유한. 그래서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다시 그 생명체에게 고유한 그런 삶의 형태로 번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결국에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건 CA가 뭐냐예요. 그쵸? 그러면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동물의 고유한 삶이죠. 동물의 고유한 삶, 이게 CA야. 그러니까 이거를 뭐 하는 거냐면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잣대를 들이미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고유한 삶을 존중해 주는 것이 CA입니다. 그렇죠. 다음 35번. 조금 가봅시다, 여러분. 힘들어도 보세요. 자, 소셜 미디어. 35번은 문장 개수가 짧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출제될 수 있는 포인트가 많지는 않아요. 주제로 내거나 어법 어휘로 내거나 순서 삽입으로 낼 수가 없으니까요. 자, 소셜 미디어는 serve, 기능합니다. 혹은 작용합니다. 기능하다, 작용하다 같은 말이고 뭐로서 기능하고 작용하냐면 중요한 맥락으로서 기능하고 작용합니다. 뭐 하는 투부정사 맥락을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입니다. 그죠? 뭐를 촉진하냐면 autobiographical, 자전이 뭐예요? 자서전 할 때 그 자서전이에요. 자서전이 뭐죠? 내 일대기를 기록하는 걸 자서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아니면 뭐 인스타 이런 거 보면 옛날에 내가 업로드했던 것들이 남아 있죠. 그래서 내가 사실상 내 히스토리를 담고 있다가 autobiographical이라는 단어예요. 제 말 이해가시죠? 그래서 자전적 기억을 촉진하는 그러한 중요한 맥락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 자전이란 말, 자기의 히스토리를 말한다고요. 자, personal events, 개인적인 사건들이죠. 근데 posted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사가 아닙니다. 게시된이라고 해야 되죠. 포스트가 게시하다라는 뜻이니까 앞에 있는 사건들은 게시되는 거죠. 그래서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된 그러한 개인적인 사건들은
a better remembered. 사건이기 때문에 수동태 쓰셔야 합니다. 더 잘 기억됩니다. 그리고 앞에 or가 생략되어 있는 거죠. or less forgotten. 더 잘 기억되고 더 안 미치죠. 뭐보다 than those not posted. 이때 those가 받는 건 개인적인 사건들, 이벤트를 받으니까 those를 받겠죠. 이때 that 쓰시면 안 돼요. that은 단수고 those는 복수입니다. 자, 그래서 게시되지 않은 것들보다도 더 잘 기억이 된대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오케이. independent, 무관하게. 이거 independent은 무관한이라는 뜻이야. 무관한. 뭐랑 무관하게? characteristics of the events. 그 사건의 특성과 무관하게. 사건의 특성이 뭐야? 그 사건이 정말로 우리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런 중차대한 사건이든 아니든 간에 포스팅이 되어 있으면 기억이 더 잘하고 포스팅이 안 돼 있으면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 갔어요? 오케이. 자, this. 그러면 포스팅이 되어 있으면 왜 더 기억이 잘 날까? 왜 더 자전적 효과를 가질까? 이것은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sharing memories online. 보십시오. 자, 이때 sharing memories online이라는 게 동명사고 주어져. 그래서 기억을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거. 이거 부사입니다. 온라인에서라는 부사예요, 이거. 온라인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allow 5형식이죠. individuals 목적어 뒤에 투부정사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면 개인들로 하여금 그 개인들이 rehearse가 우리말로도 리허설 할 때 그 리허설인데 되풀이하다라는 뜻이에요. 되풀이하다. 그러면 개인들이 되풀이하게 합니다. 그리고 make sense가 2번이에요. 1번이 rehearse죠. 그러면 되풀이하고 make sense, 이해하게 합니다. 뭐를요? What happened? 일어난 일을요. 그죠? 일어난 일을 이해하게 합니다. 문장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뒤에 분사구문 들어가셔야 돼요. facilitating. 여기 facilitating 들어가셔야 돼요. 얘 문법 문제로 냈을 때 facilitates 같은 거 쓰시면 안 됩니다. 따라서 촉진합니다. 뭐를요? long-term memory retention. retention이란 단어 유지란 뜻이니까 장기 기억 유지를 촉진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기억을 공유하는 것이 개인들이 계속 그걸 되풀이하고 그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해하도록 해서 그게 장기 기억으로 들어간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온라인 피드백. 자, 그러면 온라인 피드백 같은 거 있죠? 피드백이라 하면 예를 들면 comments, 댓글 다는 거, 그다음 likes, 좋아요 같은 거. 뭐뿐만 아니라 technological features such as algorithms and periodic reminders까지 나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얘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제가 그 그림으로 좀 그러니까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드리자면 온라인 피드백부터 likes까지인데 searchas가 이렇게 괄호로 들어가 있죠. 그 다음 as well as 뒤에도 똑같이 큰 대괄호로 묶어보자면 여기까지가 큰 대괄호인데 중간에 searchas가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세요? 그러면 이런 거 같은 온라인 피드백. 근데 뭐뿐만 아니라 이런 거 같은 기술적 특징뿐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구조 잡으셨어요? 오케이. 온라인 피드백의 사례로는 댓글과 좋아요 같은 게 온라인 피드백이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이나 그 다음 periodic reminder라고 얘기하면 보통 주기적인, 그러니까 periodic이 주기적인이라는 뜻이야. 주기적인 알람.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우리 핸드폰에도 그 아이폰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오잖아요. 뜨잖아요. 뭔지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알고리즘이나 주기적인 알림과 같은 그런 기술적인 기능들 뿐만 아니라 이런 온라인 피드백이 can serve라는 건 작용하다, 기능하다 이런 뜻이었어요. 뭐로 기능하느냐? memory cues, 기억 단서로 작용합니다. 뭐에 대한? for the posted event details. 이때 posted라고 써야 되는 건 게시된 이란 뜻이죠. 게시된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다시 한번, 이미 게시된 그런 사건의 세부 사항에 대한 기억 단서로 작용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지막 문장입니다. as a result, 그 결과 event details shared on social media. 계속 지금 어떤 패턴이냐면 명사를 쓰고 동사처럼 보이는 분사들을 계속 뒤에다 갖다 붙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벤트 디테일, 그런 어떤 사건의 세부 사항들인데 공유된이죠. 어디서 공유된? 소셜 미디어에서 공유된 사건의 디테일들은 are likely는 부사예요. 그냥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고요. 얘네 뭐 한대요? stabilize가 원래 안정화시키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여기선 수동태로 쓰셔야 합니다. 그지? 안정화시키다가 뜻이기 때문에 안정화됩니다. 그러니까 안정화된다는 건 장기 기호로 자리 잡는다는 소리죠. And remembered. 여기는 지금 stabilized가 1번이고요. remembered 앞에 are가 생략된 구조겠죠. 여기서 2번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기억이 됩니다.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도 기억이 됩니다. 근데 반면에 똑같은 얘기 반복이에요. does가 받는 건 event details겠죠. 사건의 디테일들이요. 근데 not shared. 그러니까 공유되지 않은 그런 사건의 어떤 세부 사항들은요. may become 어떻게 되겠어요? inaccessible이라는 건 접근할 수 없는 이라는 뜻이죠.
접근할 수 없게 될 것이고, 그다음 forget이 있다기 때문에 forgot는 pp잖아요. 잊혀질 겁니다라고 쓴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그래서 소셜 미디어가 핵심이었고요. 소셜 미디어가 뭐 한다? 그렇죠? 뭔가 기억을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하나 조금 워딩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자전적 기억이에요. 자전적. 자기 히스토리를 말하는 거. 자전적 기억을 강화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강화가 영어로 뭐죠? 어떤 거요? enhance. enhance란 reinforce. 그죠? 오케이. 그 다음에 36번입니다. 다중감각 경험이라고 얘기하는 거면 여러분 그 감각이 하나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로 쓰인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감각이 여러 개로 쓰인다라는 건 보통 우리 그럴 때 그 국어 같은 거로 따지면 공감각 같은 거잖아요. 조금만 당겨주세요. 오케이, 고생하셨고 뒤에 영상 봐보셔야 돼요. 갑시다. 다중감각 경험들은 are a central part of our daily life. 우리의 일상생활의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Yet 그러나 we often take them for granted. 우리는 그것들을 take for granted라고 얘기하면 당연하게 여기다라는 뜻이죠.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 당연하게 여깁니다. 특히 뭐 할 때요? When our senses function normally. 우리의 감각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때 또는 our senses 이때 function이 1번이고요. 그 다음에 are corrected 2번이죠. 우리의 감각이 correct가 교정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교정될 때 뭐로? 정상으로 교정될 때 with 뭐와 함께? 이때 뭐뭐로죠. with는 aid는 보조도구입니다. 예를 들면 안경과 같은 보조도구들로 교정될 때. 자, 어려운 얘기 없고요. 그러니까 다중감각 경험은 그냥 우리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function이 동사로 쓰인 거죠. however, 그런데요. however가 쓰인 것 좀 보세요. 왜 however가 중요하냐면 다중감각 경험은 그냥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앞에서. 다중감각 경험은 중요한데 우리가 그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러나라고 얘기했죠. 뭔가 당연한 게 아니어야 되는데 closer inspection. inspection이 보통 조사란 뜻이지만 여기서 살펴보는 것 정도로 해석할게요. 그러면 closer니까 더 자세하고 면밀하게 다시 더 자세한 close는 자세한이니까 더 자세히 살펴보는 거죠. 뭐를요? Even the most ordinary experiences 심지어 가장 평범한 경험조차도 자세히 살펴보면요 reveals 뭐를 드러내냐면 the remarkable multisensory world 진짜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를 보여줍니다. 이 다중감각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예요. 그렇지? 그러면 뒤에 문장은 완전하죠. 그죠? 우리가 살고 있는 다시 완전한 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러한 놀라운 다중감각 세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맞죠? in 뒤로 빼줘도 되죠. 그 다음에 in which 뭐로 바꿔도 되는 거야? where로 바꿔도 되는 거죠. 잘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여기 연결사가 however인 걸 좀 잘 주목해서 보세요. 앞에서 우리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데 사실 잘 들여다보잖아. 다중감각 세계가 널려 있어.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가 사는 모든 세상이 다 다중감각 세계야. 이런 얘기라고. Consider 한번 생각해봐. The experience 경험을 어떤 경험을 eating a regular meal 그냥 일상적 식사를 하는 그냥 규칙적 식사를 하는 그런 경험을 생각해봐. 네가 밥 먹을 때 생각해보라고. At first 처음에는 it may seem like an ordinary experience 그냥 평범한 경험처럼 보이겠지만 but it is actually a fusion of the senses. 이 단어 보이시죠? 이 단어 fusion. 우리 지금 멀티센소리라고 나와 있었기 때문에 다중감각 경험이라는 건 감각 경험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융합되는 거예요. 융합되는 거. 그쵸? fusion. We first eat with our eyes. 여러분 생각해봐. 미슐랭 같은 데 가면 보통 어떻게 해요? 그냥 처먹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고 향 맡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처음에 eat with our eyes. 눈으로 식사를 해요. But 그런데 we are also exposed to. be exposed to라는 건 expose 노출시키다기 때문에 이해가요? 여기서 노출되다가 되겠죠. 노출시키다요. expose는
그러니까 노출되다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자, 우리는 또한 뭐에 노출되냐면 countless, 셀 수 없이 많은이란 뜻이에요. 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근데 그 감각 신호들은 주관되죠. That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우리의 이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감각 신호들이 개 많다고요. 예를 들면 such as food texture. 뭡니까? 음식의 질감, taste, 맛, 냄새 같이 우리 식사 경험에 영향을 끼치는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됩니다. 감각이 한두 개가 아니라 멀티로, 퓨전으로 작용한다는 소리죠. 오케이? And it does not stop there. 저 같으면 이 문장, 6번 문장 같은 게 뭐가 나오기가 딱 좋아요. 딱 삽입으로 내기 좋고 문장이 너무 짧다면 사실 그 뒤에 문장에 대한 삽입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건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다중감각 경험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중감각 경험, 네. 이거 중간에 끊기는데 이것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잠깐 끊을 때. 아 그래요? 봤어요? 뭘 봤어요? 아 다시 오세요. 네. 자 다시 even the sounds, 심지어는요 소리가 다시 자 심지어는 소리가요 that come both from the atmosphere in which we eat and our interactions with the food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소리예요. 근데 어떤 소리냐? that 이게 호흡이 길거든요. 이 문장 잘 봐야 돼. both잖아요. 그럼 both A and B 구조가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A and B가 여기예요. 그렇죠? 그럼 대절이 어디까지냐? 대절이 어디까지냐? 대절 크게 대괄호로 묶어볼게요. Came both from the atmosphere in which we eat and our interactions with the food and the tools we use to influence our eating experience.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중요한 게 동사가 어딨냐? 동사가 여기 있어요. 이걸 찾으셔야 돼요. 이거. 그럼 그 얘기는 여기까지가 사실상 대절이라는 소리고 그럼 얘가 지금 대절이라는 소리면 이 대절에 지금 호흡이 이렇게 긴 이유가 무엇이냐를 봤을 때 그쵸? 그러면 in which 같은 애들 묶어봅시다. in which we eat이 앞에 있는 atmosphere를 꾸며주죠. 그래서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뒤에 완전한 절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atmosphere, in which는 사실 이거 in which는 뒤에 이거 where로 바꿔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럼 잘 봐. 우리가 식사를 하는 그럼 atmosphere 상황이야. 여기는 분위기라기보다 circumstance랑 똑같은 말인데 상황으로부터 오는 거, 그지? 식사하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interaction이라는 건 상호작용인데요. 그렇죠? 그 상호작용인데 이 상호작용은 뭐하고의 상호작용이냐면 잘 봐. with the food such as chewing, 그지? 그러면 여기가 food가 1번이에요. with 뒤에 1번. and 다음에 with가 여기서도 생략되어 있는 거서 with the 뭡니까? tools we use to eat 이렇게요. 그러면 요거 그리고 요거와의 상호작용 으로부터 오는 소리예요. 따라오셨어요? 자 그러면 상호작용이라는 건 여기 지금 tools we use는 목관대 생략이죠. 뭐 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뭐뭐 먹기 위해서니까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 그 다음에 음식과의 상호작용 도구와의 상호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식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요런 거로부터 오는 소리들이 인플루언스 영향을 끼칩니다. 뭐에? 우리의 식사 경험에. 그러면 호흡이 이렇게 긴데 얘는 지금 그러면 문제를 어떻게 낼까를 생각해 보시면 딱 하나예요. 하나만 알고 계시면 돼요. 얘는 주어 동사를 찾으셔야 돼서 여기를 갖고 문제 냅니다. 문제를 낼 때. 선생님들은 문제를 여기로 갖고 해요. 왜냐면 주어 동사가 호흡이 이렇게 떨어져 있잖아요. 무조건 이 문법은 떨어져 있는 걸 가지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여기를요. 그럼 인플루언스를 가지고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거 인플루언싱이냐, 인플루언싱 같은 거로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이거를 주어 동사를 못 찾으면 길을 잃어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이거 주어 동사부터 찾으셔야 돼요. 7번 문장은 별표 쳐놓으시고 무조건 뭐부터 하라고요? 사운드 주어 인플루언스 동사 나머지 그냥 괄호로 묶고 시작하는 거예요. 얘는. 이 문장은요. 무조건이요. 다시 사운드 주어 인플루언스 동사 잡고 나머지 괄호로 묶고 시작하는 거라고요. 이 문장은. 호흡이 길고 뭐가 뭐를 꾸며주는지가 단번에 안 보일 수 있어서 그래요. 이해되셨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 식사 경험에 영향을 미친 수많은 감각 신호에 노출된다는 건
결국에 수많은 감각들이 같이 작용하는 멀티센소리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한 지문만 더 할게요. 한 지문만 더 하고 마칩시다. 한 지문만 더 하고 마치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실 때까지 뒤에 40번까지는 영상으로 봐보세요. 알겠죠? 하실. 네? 아, 내일 오셔야 되죠? 아, 내일 마무리할까요? 아, 내일 와야죠. 아, 우리 일단 이거 한 지문만 더 하고 이제 그 얘기 합시다. 알겠죠? 어. 아, 저희 내일도 어차피 저기니까. 아, 토요일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토요일에 못 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금요일에 하고. 아, 일단 이거 좀 하고 갑시다. 네. 네. 자, 그래서 36번의 내용이 뭐였어요? 식사였죠, 식사. 식사가 뭐라고요? 다중 감각 경험. 그래서 감각의 퓨전, 그지? 이런 얘기였어요. 다중 감각 경험. 결국 하나의 그 감각만이 뭐 하지 않는데. 그렇죠. 그래서 지문에서 퓨전 뭐라고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갔어요. 그다음 37번까지만 합시다. 그럼 깔끔하게 딱 세 지문 남는 거니까 세 지문 정도는 공부해 오실 수 있죠? 네? H 없나요? H 빠져 있나요? 아, 퓨전 H가 없었어요? 아, 그러네요. 죄송해요. 아, 퓨전 이렇게. 죄송해요. 제가 좀 노력할게요. 제가 지금 아침에서 저도 정신이 없어갖고 H 썼는데 죄송해요. 아, 이건 사과하는 게 맞죠? 죄송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면 남자답지 않은 거 알죠? 그죠? 네. 죄송하다 사과했는데 뭐 할 말 있어요? 왜요? 아니 윤건이가 문제 제기해서 뭐 윤건이한테 한 건데. 그랬어요? 윤건 미안해요. 네. 네, 오케이. 37번 갑시다. 아니 이건 사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As children, 어린이였을 때 the principle, 원리인데 반대의 원리죠. 그러니까 원리 원칙이에요. 반대의 원리라는 건 foreign 이 단어 아셔야 돼요. 낯선이라는 표현은 보통 foreign 말고 alien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이게 원래 그 외계인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이게 낯선이라는 단어도 돼요. 그래서 낯설어요. 자, 아이들은 perceive words and their meanings separately from each other. 봅시다. 아이들은 인식합니다. 뭐와 단어와 의미를 separately, 분리해서 from each other. 서로 분리해서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따질 때 왼쪽과 오른쪽은 서로 반대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왼쪽이랑 오른쪽은 서로 반대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단어와 의미를 서로 분리해서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문장 보세요. It is only when 이렇게 얘기했죠. 강조 구문이라서 it is 동그라미 그 다음에 쭉 가서 that 동그라미. 그럼 없애시면 사실상 하나의 문장만 남죠. 오직 in later development 나중 발달 단계가 되어서야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얘네가 커서야 we understood that 우리는 대절을 이해합니다. 명사절 접속사죠. individual words 개별 단어가 directly connect to one another 직접적으로 서로 연관되어 있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중에 발달 단계가 돼서야 알게 돼요. For many children, 많은 아이들에게, for instance, 예를 들자면 it is not clear that 가주어 진주어 문장이에요. 이거는 지금 분사구문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대절은 이거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대절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Right is the opposite of left. 오른쪽이 왼쪽의 반대라는 것이 아이들한테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A vivid example of this, 바로 이것의 생생한 사례. 이때 this는 사실은 3번 문장을 말하는 거예요. when과 o가 서로 반대다라는 거 있죠. 다시 얘기해서 when, o가 서로 반대다라는 요거에 대해서 이거를 애들이 모르는, 애들이 이거를 인지하지 못하는 생생한 사례가 사례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보이다라고 써야겠죠. 보여집니다. 언제 보여지느냐? When children learn to ride a bicycle. 아이들이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울 때 발생하죠. 자, 상황을 들어보죠. If parents tell their child. tell 여기서 몇 형식입니까? 4형식이죠. 그래서 자, 부모님이 말을 해요. 4형식이에요. 누구에게? Their child, 그들의 아이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Don't go to the left. 왼쪽으로 가지 마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They will often find it. 그들은 보통 뭐를 find가 여기서 이때 they가 말하는 건 부모님이죠. Parents. 그럼 parents는 사실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요. 대시 여기서 명사절 접속사입니다. 어떤 모습을 발견하게 되냐면 The child will continue writing.
여러분 continue는요. 동사 ing 쓰셔도 되고 투부정사 쓰셔도 돼요. 둘 다 맞는 거예요. 둘 다 가능한 동사니까 알아두십시오. I가 계속해서 right straight ahead. 뭐야? 곧장 앞으로 가다죠. straight ahead은 그러니까 앞으로가 ahead니까 straight은 보통 곧장이에요. 아이들이 곧장 앞으로만 가더래. 왼쪽으로 가지 말라 그랬더니 오른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곧장 앞으로만 가더라라고 얘기한 거야. 내 말 이해가요? And not automatically turn to the right. 그리고 즉시, 그지?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더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not 앞에는 뭐가 생각되는 거냐면 will not automatically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동으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거고 발견하게 될 겁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안 돼, 왼쪽으로 가지 마. 다시 뭐였죠? 뭐였어요? 왼쪽으로 가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틀라는 얘기인데 왼쪽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 오른쪽으로 틀라는 얘기인데 직진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해가세요? The same applies to the logical connection. 자, 이 똑같은 보세요. 똑같은 것이 same applies to, same goes for, the same goes for 똑같아요. same goes for 이런 얘기. 자, 똑같은 얘기가 적용되죠. 어디에도요? logical connection, 논리적 관계에도요. 뭐와 뭐 사이에 between yes and no죠. 예, 아니요 사이에 논리적인 관계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때 perceiv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인식하다잖아, perceive가요? 그렇죠. 여기서는 pp로 쓰셔야 되겠죠. 부모에 의해서 인식되는 것처럼. 네, 저 자동사예요. 부모들이 인식하는 것처럼 yes와 no 사이의 논리적 관계에도 적용됩니다. 이거 중요해. perceiving 쓰시면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When we were children, 우리가 아이들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얘기합시다. 제가 만약에요. 여기에 told를 갖다, 이 were told를 갖다, were told면 사형식의 수동태니까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나가고 뒤에 직접 목적어가 남아있잖아요. 예를 들어서는 앞에 있던 거를 뒤로 온 거니까 no, don't eat with your hands라는 말을 요 직접 목적어잖아 이게. 제 말 이해가요? 간접 목적어 주어로 나가고 수동태잖아요. 제가 만약에 앞에 were가 나와 있으니까 이거를 were를 안 쓰고 그냥 told라고만 썼어. 그리고 여기 지금 자리가 한 3번 정도 되니까 문법에 3번 이렇게 됐어요.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논리가 뭐냐면 앞에 were가 있으니까 were이 생략돼서 were told는 건 맞는데 were이 생략돼서 told다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 쓰실 때 무조건 were told를 쓰셔야 돼요. 앞에 were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앞에 were가 생략됐다고 보려면 told랑 children이라는 게 사실 병렬을 이뤄야 되는 건데 그게 말이 안 돼요. 제 말 이해 가세요? 여기 were told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럼 다시. 자, 우리가 아이들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 예를 들어서 no, 안 돼. Don't eat with your hands. 손으로 먹지 마. 이런 얘기를 들었어. 그러면 we were confused.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니까 pp를 쓰셔야 돼요. confuse는 동사 뜻이 뭐냐면 감정이니까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혼란스럽게 만들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일 때는 pp를 써주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혼란스러워질 것이고 그리고 we don't know. 자, were confused가 1번 그 다음에 didn't know가 2번이에요. What our parents expected from us.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what 뒤에 불완전한 절인 거 보이십니까? expected 뒤에 목적어 없는 거 보이세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무엇을 기대하는지라고 해석하셔도 되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똑같아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로부터 기대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질 못해요. 손으로 먹으면 안 돼. 그럼 손으로 안 먹으면 뭐 어떻게 먹어? 그러니까 이게 숟가락으로 먹어 이 얘기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으라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Our confusion, 우리의 혼란은 was about 뭐에 관한 것이었냐면 whether we should continue eating. 제가 아까 얘기했죠. 투부정 써도 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먹어야 하는지 또는 or not이니까 그렇지 않다.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 건지 아닌 건지. 그리고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만약에 계속 먹으라는 거라면 어떻게 먹으라는 건지 이해가요? 자, 마지막 문장 별표 쳐놓으세요. 이거 혹시 문법 이름 뭔지 아세요? 딱 보자마자 떠오르시는 거 있나요 혹시? 자, 별표 쳐놓으시고 이거는 부정어 도치입니다. 좋았어요. 네. 자, 부정어 도치. 온리는 부정어거든요. 근데 부정어라는 게 한 단어일 수도 있지만 부정어 덩어리, 부정어 부일 수도 있고요. 부정어가 나왔을 때 뒤에 문장 어떻게 나와줘야 되냐면요. 뒤에 문장이 어떤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놓으세요. 직접 의문문 어순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의문문 어순을 쓰시면 돼요. 의문문 어순. 그럼 의문문 어순이라고 얘기하면요, 님들아. 우리가 보통 일반 동사일 때 정리해 봅시다. 일반 동사일 때는 do나 does나 did를 쓰고 그 다음에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죠. 그리고 만약에 조동사라면 조동사 쓰고 can you help me 이런 식으로 쓰니까 조동사 쓰고 주어 쓰고 동사 원형 쓰죠. 그 다음에 만약에 비동사라면 are you hungry? 그죠? 비동사 쓰고 그 다음 주어 쓰고 보어 쓰죠. 이렇게. 그 다음에 만약에 완료 시제라면 have you ever pp 쓰는 것처럼 have나 그 다음에 has나 had 쓰시고 나서 have you ever 이렇게 쓰니까 뒤에 주어 쓰고 pp 쓰죠. 이렇게. 요 순서대로 쓰시는 거예요. 근데 보통은 요 어순이 나오죠. 직접 의문문이기 때문에 요 어순이 나와요. 일반 동사인 경우에. 그러면 오직 뭐 한 후에야? 우리가 recognize, 인식한 후에야. 뭐를요? connection, 연관성을. 괜찮아? 자, recognize가 1번, and 뒤에 understand가 2번. 우리가 대절을 이해한 후에야. 대절이 뭔데? 명사절 접속사죠. 그럼 뭔데요? 생략 가능하고 we should continue eating. 아하,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관계를 인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해한 후에야. 됐어요? 다시. 오케이. 자, 이렇게 보세요. 뒤에 문장이 지금 어떻게 들어가는 건지 보셔야 돼요. understand가 지금 여기서 understand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오케이. recognize는 병렬은 맞죠? 그러니까 결국에 only later 그 이후에 나중에서야. 그러니까 나중에서야라고 해석해요. 나중에서 해석해요. 다시 여기서 잘라볼게요. 나중에서야. 나중에야. 나중이 돼서야. 우린 뭐 한다고? 알게 되고 이해한다고요. 대절이요.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런데 계속 먹어야 되는구나라는 걸 이해하는데 but 중요한 건 not with our hands. not a 법비잖아요. 그럼 보세요. not a 법비기 때문에 not a with b죠. 이렇게요. 뭐가 아니라 뭐로? with our hands. 우리 손으로가 아니라 with a fork or spoon. 즉 포크나 스푼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내용은 일단 다 했고요. 혹시 여러분들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그 식기라는 단어 혹시 영어로 알고 계세요? 식기? 네. 아니 저 마지막에 스푼 저거 있잖아요.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utensil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를 만약에 단어를 바꿨을 때 식기란 뜻인데 utensil이란 단어가 5번 정도의 저 단어를 집어넣었을 때 처음 보는 단어라 치고 저걸 골라버리시면 안 돼요. 저건 식기란 뜻이에요. 식기. 식기가 뭐예요? 수저 젓갈 이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기 그거예요. utensil. 네, 단어 알아두시고요. 자, 그럼 정리하자면 이 지문은 지금 주제가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엔 이게 예를 들면 어린이들일 때 어린이들은 뭐라고요? 오케이, 좋아요. 반대 개념의 이해를 못한다. 이해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죠? 이해를 못해? 혹은 이해 떨어져 다 괜찮아요. 맞아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자, 37번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은